자,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예, 김인식 감독님 방송과 경쟁하는 머니볼 TV 그 여파로인지 많이 안 들어오고 있네요. 여러분들 많이 홍보해 주시고. 안녕하십니까. 저는 정세영이고요. 오늘 방송은 45회째고 저는 문화일보 야구 기자고요. 제 옆에는 드디어 우리 눕방 전문 김하진 기자, 스포츠 경의 김하진 기자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누워있지 않고 앉아있는 모습으로 인사드립니다. 어서 인식방에서 나오세요. 참고로 오해하지 마세요. 저희 김인식 감독하고 친합니다. 네, 저 존경하는 감독님입니다. 그렇죠. 어서 나오세요. 아이스 한타님 반갑고요. 네, 반갑습니다. 브레이킹 콜링. 우리 이혜진 기자 있을 때랑 좀 분위기가 또 다른 것 같아요. 그렇죠. 여기는 이제 말이 좀 많을 거예요. 네. 기대하십시오. 뒤에 피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토크에 앞서서 그 김하진 기자가 일일 진행자로 오셨는데 오늘 하는 거 봐서 이혜진 웬디랑 경쟁을 붙여서 인턴 자격으로 왔습니다. 점수를 후하게 주세요. 그러니까. 웬디 기자님은 지금 스페인으로 휴가를 떠났어요. 네. 정말 부럽습니다. 웬디 기자랑 거의 매일같이 카톡하고 있거든요. 사진도 맨날 보내달라서 보고 그렇습니다. 있는데 배 아파 죽겠어요. 그렇습니다. 배까지 아파요? 배가 너무 아파요. 일단 김하진 기자의 입금 되셨냐고 물어보네요. 아직 안 됐죠? 선방송 후입금입니다. 러닝 개런티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홍보를 좀 많이 해주세요. 일단 김하진 기자가 어떤 기자인지 잠깐 짚고 넘어갈 건데 김하진 기자가 언제 기자 생활했죠? 2010년? 네, 제 올해 10년 차가 되죠. 10년 차. 아이고. 저하고 처음 만난 거 기억나요? 네. 정말 생생히 기억하죠. 잊을 수 없는. 그때 항상 저는 이렇게 가방 메고 이렇게 그렇죠. 숙여서 다니고 있었거든요. 그게 아마 대한체육회 빙상 취재 갔다가 이렇게 봤는데 그때만 해도 그 갓 대학교를 졸업한 이런 좀 풋풋한 그 후배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그래서 막 인사 원저 했던 선배를 소개시켜 주었죠. 제가 또 명함 막 꾸깃꾸깃 꺼내서 그래요. 인사하고 그렇죠. 이런데 어떻게 왔니 이런 얘기를 하고. 내가 그래서 첫마디 그랬죠. 키가 너무 큰 거 아니냐 이거. 그건 기억이 안 나는데 던킨에서 뭘 사주셨던 조금 기억이 이쪽으로 안 납니다. 오세요. 네, 그렇죠. 던킨에서 그때 음료를 사주셨던 기억이 나요. 그래요? 그때부터 후배를 도우는 선배의 모습. 그렇죠. 더해. 계속 더해. 후배들을 위해서 돈 다 벌어서 이거 다 그렇죠. 커피값으로 나갑니다, 여러분. 커피만? 술도. 그렇죠. 술도, 밥도 나갑니다, 밥도. 뒤에 앉아 계신가면 안 그러셔도 되는데. 이렇게 쓰려고. 삼성사랑님은 제가 확인할게요. 그리고 지금 나온 기사님이 바로 롯데 담당 기자고요. 일단 담당 구단이 지금 롯데하고 어디예요? 경상도를 모두 아우르고 있죠. 롯데랑 NC는 롯데는 창단 때 제가 할 수가 없으니까 롯데랑 NC는 거의 2011년부터 해왔고 제가 작년까지는 LG를 한 2-3년 정도 하다가 올해는 삼성으로 바뀌면서 경상권이 제 라인이 돼버렸죠. 그러네요. 아이스 한타님은 업장신 것 같나? 좀 안해. 롯데, 삼성, NC, 로덴삼. 전 환타 포도맛을 좋아합니다. 좋아. 이런 멘트 좋아. 하진이가 이런 게 약해. 알겠습니다. 저는 이 시기의 흐름대로 얘기하거든요. 그리고 이 김하진 기자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방송에서도 나왔죠. 지금도 나와요? 베이스볼에서 고정? 네, 가끔 나오는데 그때는 엄청 진한 화장을 하고 있어서 저 너무 편해요. 일상생활. 예전에 그 추석 특집인가 그 한복 입고 한번 나온 거. 그래서 야구장에 갔던 린드블럼 선수가 저보고 한복 이러면서 TV 스타라고 그때부터 저한테 부르기 시작했죠. 누가요? 린드블럼 선수. 린드블럼 선수랑 친합니다. 이게 안 돼서 그렇지. 그래요. 그렇습니다. 환타는 일반인이시라고 하시네요. 업자 아니고. 네. 저희 방송에 업자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그거를 잘 제가 구분을 하는데 김한복 기자님. 업자들 계시면은 들어오실 때 손 한번 흔들어 주세요. 그렇습니다. 이모티콘으로. 그렇죠. 좀 이따 업자 몇 명이 들어오기로 했는데 안 들어오네요. 아직은 안 들어오네요. 그렇습니다. 김하진 기자는 제가 이제 이 김하진 기자를 보면 일단 롯데 전문가고 가장 전문지에서 스포츠 신문
담당 기자 중에 롯데를 가장 오래 한 기자. 그렇죠. 예, 거기에 NC 또 네. 저하고는 호랑이전선 10개. 발품 감사합니다. 야 잘려 좀 약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순절 자본주의주의라서. 아 그래요. 네. 아 그래요. 아 좋아 액션 좋아. 예 그렇습니다. 네, 지켜보겠습니다. 지켜본다고. 네. 예 그렇습니다. 네. 김하중이 하여튼 롯데하고 NC하고는 저 참 오래 저하고도 인연이 있고. 그렇죠. 그참 잘할 기사도 잘 쓰고 열심히 하고 아이고. 현장에서 인정받는 기자입니다. 아이고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묶어 떠들 수만 없고 이제 본격적인 야구를 해야 되는데 그렇죠. 와이번스 KGC님 좀 이따가 질문 좀 해주고 네. 주세요. 자 오늘 이제 치열한 이제 1위 경쟁이 이제 되게 치열해졌어요. 왜냐하면 지난주만 하더라도 1위 SK, 네. 2위 두산이 격차 6경기 반차인데 이제는 3경기 반차가 냈고 네. 일단 두 팀이 남겨둔 경기가 20경기 미만이에요. SK는 17경기, 두산 네. 19경기인데 네. 이 20경기에서 3경기를 뒤집는 거 이게 상당히 어렵잖아요.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요. 네. 3경기를 뒤집으려면 한 달이 필요하다는 이런 얘기를 그렇죠. 많이 하는데 네, 네, 네. 이제 쉽지 않아 보이는데 근데 지금 두산이 너무 상승세. 최근 네. 20경기에서 16승. 네. SK는 최근 10경기에서 5승 5패. 네. 그러니까 이 페이스가 갈리면서 선두 경쟁이 알 수 없는 형국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하진 기자는 어떻게 뒤집기가 가능하다고 보세요? 뭐 어떻게 보세요?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두산 관계자나 뭐 팬들에게 네. 죄송하지만은 그것보다는 차라리 더 길게 보고 그 한국 시리즈나 이 포스트 시즌을 준비하는 게 팀으로서 좀 더 낫지 않을까 싶고요. 뒤집기를 하다가 거기에 또 쏟아붓다가는 오히려 그렇죠. 더 큰 것을 잃을 수도 있는 상황이고 또 냉정히 따지자면은 두산이 불펜이 지금 최근에는 좀 자리가 잡긴 했지만은 여러 가지 수치나 이런 걸로서는 SK가 잠깐 흔들리는 이 사이에 네. 선두를 꿰찰 수 있을까 하기에는 기간이 너무 남 기간도 짧고 저는 솔직히 조금 회의적이라고 봅니다. 자꾸 잘려요. 네네. 회의적이라고 그렇습니다. 봅니다. 네. 그래요. 만약 진짜 김하진 기자 말이 맞는 게 이게 무리하다가 지금 2위 순위가 그대로 구정이 되면 네. 키움이 만만치가 않아요. 단기전에 키움하고 붙었을 때 어떻게 될지 몰라요. 외국인 원투펀치가 강력하고 네. 거기에 최은태라는 또 좋은 선발 자원이 있고 네. 또 이제 불펜진은 또 강하고 네. 타선은 뭐 리그에서 제가 봤을 때는 가장 짜임새 있는 타선을 갖춘 팀인데 네. 괜히 1위 경쟁에 힘을 빼다가 네. 키움한테 덜미를 잡힐 수도 있고 물론 그렇죠. 키움이 2위로 갈 수도 있고 두산이 3위로 갈 수는 있지만 네. 그런 걸 봤을 때는 저도 김하진 기자의 말에 동의를 합니다. 근데 일단 이게 지금 승패 마진을 보니까 SK가 36개, 두산이 29개예요. 네. 6개, 7개 네. 차이거든요. 네. 승패 마진만 네. 놓고 보면 쉽지는 않고 네. 다만 이제 오는 5일, 6일 날 인천에서 두산하고 SK가 붙어요. SK하고 네. 두산이. 네. 여기서 SK가 1승 1패만 하면 저는 그냥 SK가 정규 시즌 우승의 가능성을 거의 90%까지 끌어가고 그렇죠. 네. 만약에 두산이 2승 2연승을 따낸다? 그럼 몰라 또 그렇게 될 것 같은데 쉽지는 않을 것 같다. 네. 사실 뭐 수치상으로나 뭐 분위기상으로나 지금이야 그랬다고 잠깐 SK 쳐진다고 하긴 하지만은 전력으로 따졌을 때는 분위기 그 야구 분위기 많이 탄다고 하지만은 또 분위기가 떨어졌을 때 또 두산이 분위기가 20경기 내내 쭉 간다는 거는 또 솔직히 그게 또 알 수가 그렇죠. 없잖아요. 네, 맞아요. 삼성사람이 우리 스크에게 3승 10패, 두산에게 3승 12패 이건 무슨 말이죠? 삼성이 거의 헌납을 했죠. 삼성이 거의 승점 자판기의 역할을 했죠. 특히 상위 팀들을 이렇게 만나면은 그렇죠. 네. 그랬던 때문에 말이에요. 삼성을 정말 사랑하신 분이네요. 네. 그리고 아까 와이번스 KGC님이 두산전 3경기 SK가 남았는데 전부 문학 경기이긴 해서 네. SK가 일방적으로 밀리진 않을 것이다 네. 라고 가로가 쳐 있었을 것 같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두산, SK, 두산. 그렇구나. 삼성 마지막 일정이 SK, 두산, SK라고 망했네. 그리고 KT하고 NC도 지금 네. 약간 경쟁이 재밌죠. 엎치락 뒤치락 하는데 공교롭게 이제 시즌 그쵸. 지난달 29일 날 남은 시즌 일정이 나왔는데 네. 공교롭게도 이 두 팀이 9월 28일 최종일 날 맞대결을 해요. 물론 이 최종일이 지켜질지 모르겠는데 뭐 밀릴 수도 있을 거고 비가 계속 온다면. 근데 9월 28일 날 하게 되면 이때까지 만약에 경쟁을 하고 있다. 그러면
이 경기가 진짜 빅게임. 그러니까 뭔가 와일드카드 전초전 그런 느낌? 네. 그런 느낌이 들 것 같아요. 제가 이 잔여 일정이 나오던 시기에 창원에 있었거든요. 그때 KT랑 NC가 막 붙던 시기여서 잔여 일정 이번 주에 나온다는데 어떻게 되냐 하니까 양팀 감독들은 머리에 그리는 게 있죠. 뭐 이때 이게 붙었으면 좋겠고 경기에 이렇게 붙었으면 좋겠고 하다가 결국에 전날로 잡혔단 말이에요. 그리고 KT랑 NC는 1승 1패를 했죠. 그래서 더욱 이게 그게 치열해지게 됐는데 어떻게 보면은 또 최종전은 수원구장이고 이게 더 계산이 복잡해지는 게 그때 이동욱 감독에게 저희끼리 했던 말이 이게 바로 되면은 다음날 하루 쉬고 바로 와일드카드가 들어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지. 두 팀 다 지금 어느 포인트에 사활을 걸어야 될지 잘 모르는 거예요. 솔직히 더 쫄리는 입장은 그렇죠. NC가 돼버린 상황이에요. NC는 가려고 가는 게 거의 확정적이라 생각하고 이렇게 운용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와일드카드까지 생각을 하면은 선발진에서 뭐 이렇게 무리수를 둔다거나 이렇게 그렇지. 감히 할 수가 없는 상황. 만약에 최종전에서 결정이 나는 거면 쏟아붓겠지만은 그 이후에 와일드카드전은 어떡하지라는 생각이 좀 더 지배적인 팀이 NC인 겁니다. 그래요. 맞아요. 여기도 하여튼 그래요. 시즌 끝까지 이렇게 경쟁하면 네. 포스트시즌 가서 불리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어느 팀이든. 뭐 LG는 이제 쉬었다가 거의 LG가 4위가 거의 확정적이니까 1승을 안고 있다가 거기다 충분한 휴식을 취한 LG 거기 진짜 원투펀치가 막강한 LG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강철 감독의 말, 이동욱 감독의 말이 일리가 있네요. 머리가 두 분의 감독 다 복잡하지만 NC 쪽이 좀 더 복잡하다.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래요. 일단 저하고 이제 그러면 두산은 SK가 1위. NCKT는 누가 될 것 같아요? 그래도 NC입니다. 담당팀이라서? 아니요. NC는 제가 오늘 기사도 쓰면서 여러 가지 찾아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NC가 5위 자리를 내준 적은 딱 3일, 거의 뭐 KT의 2일 전화 정도였죠. 그래서 이 격차가 웬만해서는 좀 아까 말씀했던 한 달 이론론 그게 진짜 어렵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래도 NC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KT가 뭐 지금 이강철 감독이 팀을 빠르게 수습해서 지금 잘 끌고 오고 5월 리그 시즌 막판에 5월까지 올라오는 팀을 조련을 했어요. 하지만 뭔가 저는 이 팀을 볼 때마다 뭐 KT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되게 부족한 그런 것들이 좀 보여요. 그러니까 확실히 계속 끝까지만 한 달 동안 전력을 다했을 때 이 선수들이 과연 버텨줄까라는 의문도 좀 들고 팀이 좀 갖춰지는데 뭔가 착 빈틈없이 갖춰지는 그런 느낌을 못 받거든요. 물론 NC도 그렇지만 NC는 과거에 이제 가을 야구를 했던 경험 그리고 경험 있는 선수들이 많이 또 주축이 돼 있고 큰 경기를 치러보는 선수들이 곳곳에 있는 점이 저는 NC 쪽으로 좀 유리하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일단 의견이 통하네요. SK 1위, 5위는 NC다. 네, 커피 내기라고 쓰셨는데 커피 내기가 될 수가 없네요. 그러네요. 그렇습니다. 자, 지금 또 이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벌써 15분 금방 가요 시간. 저 댓글창에 업자분 한 명 발견했습니다. 네, 누구예요? 포도기자 짱이 이분이 업자인 것 같으세요. 업자예요. 그래요. 요리요리네. 포도라고 부르시는 분은 한 명밖에 없으시거든요. 그래요. 업자면 뭐 별풍 좀 쏘든가. 쏘세요 포도기자장님. 그렇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제 중간 코너로 하나 만든 건 아니고 이혜진 기자가 좀 궁금해요. 그래서 이혜진 방금까지도 기자는 카톡을 했습니다. 진짜? 이혜진 기자가 지금 스페인 현지에서 축구의 나라로 갔어요. 메시의 나라. 메시 짱. 호날두 씨 꺼져 호날두. 그래서 보이스톡으로 한번 전화 한번 해보겠습니다. 스페인 현지에 가 있는 메시의 소식을 한번 알아보죠. 메시 잘 있는지. 날강구 같은 놈 나오고 메시 국적이 안 했지. 죄송합니다. 여보세요. 이혜진 기자님. 네, 안녕하세요. 왜 이렇게 목소리를 깔고 그래요? 잘 들려요? 잘 들려요? 잘 안 들리나? 이제 좀 들리는데 좀 멀게 들립니다. 그래요. 거리가 멀죠, 일단 저희가. 옆에 김하진 기자 나오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왜 그래? 축구의 나라는 어때요?
여보세요? 예, 축구의 나라는 어떤가요? 아,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아니, 야구 기자로서 축구의 나라로 갔는데 뭐가 좋은데요? 네? 뭐가 좋아요? 아, 일단 너무 음. 날씨도 너무 좋고요. 지금 예. 굉장히 여유가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지금 어디 있어요? 어디 있어요, 지금? 바르셀로나요. 메시 지금 봤어요? 바르셀로나 대성당 앞인데? 아, 대성당에 있다고? 저 가봤어요 거기. 가우디? 네. 거기 앞에. 가우디가 지은. 네. 가우디가 지은. 이름이 긴. 네. 아, 아직 덜 지어진. 네. 메시 보나요? 메시 보고 싶습니다. 보고 싶어요? 축구 경기 관람 예정은 없고요? 네, 없습니다. 그래요. 굉장히 비싸더라고요. 그래요? 예. 혹시 맞아요. 그 사그리다 송내 파밀리아 스튜디오의 성당. 소감은 어떠신지 좀 궁금하네요. 예? 저의 소감이요? 네, 송내 스튜디오는 잘 있는지 궁금합니다. 어때요? 제가 찾아와 본 결과 아주 멀쩡히 잘 있습니다. 웬디 기자님. 다음 주에 걱정 마시고 복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혜진 기자 목소리 듣고 싶어 전화했고요. 네, 거기는 지금 9시 넘었죠? 9시 17분이에요. 아, 그렇구나. 안 돌아와도 돼. 안 돌아와도 돼 나왔습니다. 뭐라고요? 안 돌아와도 됩니다. 안 돌아갈 수 있다면. 그렇습니다. 이곳에 머물 수 있다면. 하여튼 즐겁게 여행하는데 시간 뺏어서 미안하고 여행 잘하고 와요. 아닙니다. 네, 여행- 알겠습니다. 네. 네, 들어가세요. 네. 스페인은 지금 우리하고 시차가 7시간 나요. 우리가 네. 7시간 빠르니까 그쪽 시간이 지금 오후 2시. 한참 놀 때죠. 가우디가 만든 때죠. 그 성당 이름이 네네. 뭐라고요? 사그리다 파밀리아 파밀리아 저기. 대성당 네. 앞에 있고 아직 네. 메시는 보지 못했고 네. 바르셀로나에 이 있답니다. 댓글창으로 저의 무지함을 많이 깨우쳐 주시네요. 다들. 왜? 좋으신 분들이다. 뭐라고 했어요? 네. 이혜진 기자가 잘 안 들려서 뭐라고 했는지도 모르겠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잘 말했죠. 웬디 누나 업되신 게 보인다고. 네. 그렇습니다. 업됐죠. 노는데. 스페인에 혼자 가지는 않았었겠죠? 네네네. 친구랑 같이 간 걸 네. 알고 있습니다. 네, 남자는 아닌 거 맞죠? 네. 남자는 아닙니다. 여기까지. 제 취재 그렇습니다. 결과. 네. 그렇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인 코너를 이제 들어갈 텐데요. 네. 일단 이거는 김하진 기자가 네. 소개를 해줘야 돼요. 네네네. 오늘 머니볼 본방에서는 1부에서 주간 브리핑이 진행되고 2부에서는 특별 코너로 롯데 전공인 저 그리고 야구 전체 전공인 정세현 선배와 함께 롯데 이야기를 다뤄보고 3부에서는 흔들리는 SK에 대한 이야기도 나눠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잠깐 이거 한번 들어볼래요? 어. 한번 들어보면 깜짝 놀래요. 자. 별풍을 날려줘요 에브리데이 이거 구독을 뭐 눌러줘요 율동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에브리데이 시원하게 많이 듣던 눌러줘요 노다. 바로 지금 별풍선 그렇습니다. 항상 이거 틀어주고 해요. 근데 네. 잘 안 주세요. 네. 이런 귀여운 노래를 들었는데 안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네. 자, 이제 본격적인 주간 브리핑이 들어가는데요. 주간 네. 브리핑 이제 화면이 바뀝니다. 어때요? 어떻게 하는 거야? 그렇죠. 성내 스튜디오가 와, 네. 좋습니다. 매주 속살을 당하지만 네. 우리 딸을 네. 이용해서 네. 제가 먹여주고 재워주고 입혀주는 게 얼만데 이 정도는 충분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자 이제 주간 브리핑이 들어가는데 네. 첫 번째 네. 뉴스가 뭘까요? 정해 오신 거. 네. 가장 뜨거운 음. 화제였죠. 이거 스포츠 월드 기사였는데 이용규의 진심 어린 반성 통했다. 여기서 다뤄진 이용규 사태 이후 그 주말에 있었던 일인데요. 네. 징계에서 풀려나서 지난달 31일 오후에 하나가 참가활동 정지 징계를 해지한다고 밝혔고 그렇습니다. 그에 앞서 29일에 박종훈 단장과 이용규가 만나서 이와 관련한 대화를 나누고 31일에는 징계 해지하는 것을 결론 내린 다음에 이용규 선수가 이제 야구장 직접 와서 한용덕 감독과 인사를 하고 그러면서 이제 서산에 합류하게 됐죠. 네. 그렇습니다. 네. 너무 이쪽으로 왔어요. 내가 너무 잘리네. 다시 중간이 중간이 없어요 우리가. 네, 그렇습니다. 참 놀라지 않았어요? 김하진 기자님 딱 소식 듣고 어땠어요? 진짜 놀랐죠. 네.
그것도 너무 음. 시기도 너무 약간 뜬금포. 그렇지. 네. 왜? 지금 갑자기 뭐 지금? 왜 갑자기? 어떻게? 네. 그리고 전 첫 번째로 든 거. 네. 무기한 자격 정지가 이게 네. 이렇게 무섭구나. 네. 이렇게 확 풀어버리면 그냥 끝이잖아요. 오히려 1년 그 뭐죠? 그 임의탈퇴라죠. 네네. 1년 자격 정지는 이거보다는 훨씬 약한 징계가 이제 되어버렸어요. 그렇죠. 왜? 일단 처음에는 무겁게 뭐 네. 무기한으로 줬다가 아유 얘가 반성하는 모습에 딱 풀어준다. 네. 저는 조금 이해는 할 수 없었는데 물론 하나 사정도 있고 이용규 네. 선수의 사정 그리고 하나하고 이용규 선수가 대승적으로 이렇게 하는 모습은 저는 네. 뭐 나무랄라고 하는 거는 아닙니다. 하지만 음. 뭔가 뜬금포다는 그런 생각을 네.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일단 이거는 네. 제가 얘기하는 것보다 우리 권영준 기자가 네. 있어요. 권영준 아, 기자한테 독하신 분이죠? 네, 독하신 분. 네, 독하신 네, 분. 그래서 이 권영준 기자가 오늘도 기사를 2개나 썼던데 아, 독해요. 권영준 기자한테 네. 이 뭐 전반적인 얘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아, 기대가 됩니다. 이거 함부로 틀면 안 돼요. 아. 이 저작권에 걸리더라고요. 아, 또 그런 게 있군요. 네. 듣고 있네요. 예, 권영준 기자님 침대 콤비. 이게 방송이랑 실제랑 한 4, 5초 차이가 나는군요. 예, 바로 네. 바로 그 방송을 꺼주세요. 아, 예, 껐습니다. 아이고, 권 팀장님. 아이고, 아이고. 잘 지내셨습니까? 아이고, 방송에서는 조용하시던 김아진 기자님 상당히 활발하시네요. 그렇습니다. 더맨 더머나. 1차 전화 데이트. 일단 이혜진 기자는 스페인에 잘 있다고 하고요. 예. 연락해 보셨습니까? 예, 연락해 보셨는데 예, 네, 사실 원래 자사 기자랑은 연락 안 하고 안 휴가 하죠. 때 예. 카톡도 안 있거든요. 예, 맞아요. 그렇죠. 예. 예. 심지어 저도 세영 선배가 타사 선배가 돼가지고 아주 편해졌습니다. 왜 그래? 왜 그러는 거야? 우리 이러지 않기로 했잖아. 자, 그 권영준 기자한테 좀 궁금한 게 많았어요. 오늘도 이용규 선수 관련해서 기사를 2개를 썼던데. 예. 일단 지금 어디에요? 지난번에 한번 연결했을 때 풋살장에서 연결을 했었는데. 예, 오늘은 어딥니까? 스포츠맨이시군요. 원래 오늘 농구 게임이 잡혀져 있었는데 네. 많은 스포츠맨. 예. 갑자기 취소가 되는 바람에 예. 처갓집에 와 있습니다. 처갓집에 와 있습니까? 그래도 예. 방송은 해야 된다는 거. 그럼요. 예, 그렇습니다. 네. 자, 제가 띄우는 게 아니라 예. 권영준 기자가 지금 이용규 한영덕 사태를 지금 뭐 하나 담당은 올해 1년 차지만 누구보다 잘하는 기자 중에 한 명인데 맞습니까? 예, 제 입으로는 말 못하는데 그렇게 다들 알고 계시죠? 본 입으로 하시죠. 맞습니까? 자신 있게 말은 못해. 제가 겸손한 스타일이라. 네? 자, 기사에 나왔지만 그 하나에서 6월 이후부터 뭔가 이용규 선수를 다시 안고 가려는 움직임이 있었다는데 그게 맞아요? 한번 정리 한번 해주세요. 이게 최초에 이제 개막 직전에 이 사건이 터지지 않았습니까? 네. 이 사건이 터진 이후에 이제 사실 그때는 어쨌든 이용규 선수가 감정적인 우발적인 행동이었기 때문에 네. 그 당시에는 이제 감정의 골이 깊어졌는데 이게 쭉 지켜보니 어쨌든 팀 스포츠의 개인 행동이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이용규 선수가 금방 깨달았거든요. 예. 예, 그래서 제가 취재한 결과로는 4월에, 그러니까 3월에 일이 터지고 거의 1개월 만에 4월에 우선 이용규 선수가 감독님을 찾아가서 예. 사과의 뜻을 전달을 했고, 그리고 곧바로 다시 박종훈 단장님도 만나서 똑같이 이제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반성을 한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네네. 예, 하지만 그 당시에는 일단은 엄청나게 큰 논란을 일으켰기 때문에 무기한 자격 정지 징계도 내렸고 섣불리 할 수가 없어서 일단은 서로 자숙하면서 지켜보자고 했고 일단 뭐 감독님이나 단장님 모두 다 이제 이용규 선수 어쨌든 선수니까 예. 이게 뭐 아예 이용규 선수를 죽이자 뭐 이런 건 아니었고 일단 개인적으로는 다들 마음을 내려놓았고 이제 앞으로 이런 잘못된 행동에 대한 반성과
이런 행동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지켜보자 이런 식으로 이제 정리를 한 거죠. 그리고 이후에 이제 5월부터 이제 그 지금 운영팀장님 하나 운영팀장님께서 그 이용규 선수와 매월 만남을 가졌고 그 과정에서 이제 그 이용규 선수의 진심 어린 반성이 석장 팀장 눈에 비쳤고 그 뜻들이 이제 구단으로 계속 전달이 됐던 거죠. 네네. 그러면서 이제 7월에 돼서야 이제 박종훈 단장께서 이게 어떤 식으로 징계를 해제를 해야 될지 아니면은 이 부분을 계속 끌고 가야 될지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위에서 반대도 많았어요. 특히 뭐 저부터도 일단은 너무 성급하다.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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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래서 저부터도 굉장히 막 반대를 했던 거였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박종훈 단장도 여러 의견을 수렴하고 감독님과 코칭 스태프 뭐 프런트 모두 이제 논의를 해서 이제 그 시기가 만약에 그냥 올 시즌 사실은 이용규 선수를 풀어줄 거라면 올 시즌 이제 마무리 캠프부터는 합류를 시켜야 되거든요. 네. 이제 그런 차원에서 시즌이 끝나고 징계를 해제하는 것보다는 지금 이 시점에서 해제하는 게 가장 적정한 타이밍이라고 판단을 했고 그래서 이제 그 징계 해제 절차가 진행이 된 거죠. 근데 시즌 끝나고 하는 게 더 매끄럽지 않나요? 공기자 보기에는 어떻게 생각해요? 지금 이 쟁점의 가장 큰 논란거리가 뭐냐면 팀 성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용규 선수 징계 해제에 대한 이용규 선수를 용서하는 거에 대한 초점은 제가 오늘 뭐 본질과 변질이랑 있었지만 네. 초점은 이용규 선수가 진심으로 반성을 했고 구단에서 용서를 하고 손을 잡아주는 거에 포커스가 맞춰져야 되는데 지금 이 시점이나 시즌 끝나고 시점이나 똑같이 성적이 안 좋았기 때문에 하나라도 더 자원이 필요하다 생각해서 억지로 용서를 해줬다 이런 식으로 비춰지는 게 가장 큰 논란 문제거리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시기를 조율했을 때 시즌 끝날 때 하는 것보다는 현 시점이 가장 적절하지 않은가 이렇게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요. 근데 아까 제가 방송 중반에도 뭐 아까 듣고 계셨겠지만 이게 예. 무기한 자격정지의 맹점? 그냥 무기한을 내렸는데 언제든 풀 수 있다는 거를 이번에 보여준 거 아니에요. 요거는 좀 어떻게 생각해요? 그렇죠. 근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뭐 물론 구단도 고심을 많이 했고 주위의 비판도 충분히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애초에 징계를 작게 때리면서 해제가 돼서 돌아오는 거랑 징계를 무조건 무겁게 때려서 그 과정에서 선수가 어떤 행동을 보여주느냐 이걸 지켜본 다음에 결정하는 거랑은 좀 차이가 있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일단 구단에서는 징계를 일단은 어쨌든 개막 직전에 우발적인 개인적인 행동을 했기 때문에 네. 그 부분에 대한 확실하게 내려야 된다고 판단을 했던 거고 이제 그 과정에서 만약 이용규 선수가 반성을 하지 않고 나는 돌아가도 뭐 하나에서 뛰지 않겠다 계속 트레이드를 요구해달라 뭐 이런 식으로 했으면 아마 징계 해제는 없었을 거예요. 그런 게 없었고 이제 그런 모습들이 계속 비춰지고 이용규 선수도 선수단한테 전화를 해서 함께 있어주지 못해 미안하다. 제가 최근에 하주석 선수도 잠깐 만났었거든요. 인천에서 지금 재활 중인데 네. 지금 이제 팀을 떠나 있는 선수들이 하나같이 하는 얘기가 이제 팀 성적이 아무래도 떨어져 있다 보니까 네. 그 자기가 들어간다고 해서 뭐 팀 전력이 확 올라가는 건 아니지만 그 힘든 시기를 함께 못해서 미안하다 이런 얘기를 계속 했었거든요. 아마 이제 이용규 선수도 그런 의미에서 선수들과 계속 지속적으로 이제 연락을 취했고 그런 모습들이 이제 그런 모습들을 이제 구단에서도 봤기 때문에 이제 아마 징계 해제를 그런 비판은 감수해야 된다고 봐요. 저도 무기한 장정실 때려놓고 뭐 1년도 안 돼서 이제 풀어준다는 거에 대해서는 비판할 수 있죠. 하지만 이제 구단 입장에서는 그걸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결정을 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주변에는 또 다른 시선이 비시즌 트레이드를 위한 포석이라는 이런 분석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니겠죠. 하지만 지금 이 시점에서 그것까지 계산하고 이용규 선수를 용서하고 이럴 정신이 없을 거예요. 아마 하나는 지금 뭐 그런 것보다는 일단 뭐 이전에 뭐 세영 선배도 알고 계시겠지만 외야 자원을 영입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트레이드 카드를 내던졌었거든요. 근데 뭐 다 실패를 했고 그게 뭐 이용규 선수가 있다고 해서 사실 뭐 지금 장지혁 선수가 성장을 하고 있고 뭐 그런 측면에서 이용규 선수가 돌아온다고 해도 당장 주전이다 뭐 이런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트레이드 카드로 쓸 가능성은 있겠죠. 어쨌든 프로니까 그 과정에서만 중요한 거는 구단에서는 용서를 했고 이영규 선수는 한화에서 선수 생활을 하겠다고 백기 투항을 하고 들어온 차원이기 때문에 예. 뭐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이용규 선수는 이제 그러면 9월 3일부터 육성팀으로 예. 내려가서 예. 이제 한 달 동안 몸을 만들고 다 이제 그 교육리그로 미야자키 교육리그로 참가하는 이런 일정인가요? 일단은 교육리그보다는 이제 마무리 캠프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마무리 교육리그는 캠프 이제 쪽으로? 어린 선수들이 이제 음. 리그 차원에서 교육 차원에서 가는 부분이고 이제 이용규 선수가 뭐 당장 경기를 뛸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예. 일단은 마무리 캠프에 합류하는 것을 1차적인 목표로 세우고 이제 몸 만들기에 돌입을 하는 것 같아요. 그동안 이제 뭐 대전고에서 계속 운동을 했다고는 하지만 좀 개인 운동이었기 때문에 네. 팀 훈련에 얼마나 적응하냐에 따라서 뭐 마무리 캠프가 될 수도 있고 좀 늦춰진다면 스프링 캠프가 될 수 있고 일단 그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일단 방침은 이제 올 시즌은 출전이 없고 육성군에서 몸을 만들어라. 일단 왜 이렇게 끊기죠? 전화 끊겼나요? 저는 잘 들리는데요. 아 그래요. 계속 말을 이어가 주세요. 예, 거기까지입니다. 중간에 끊겼어요. 아니, 하나에서 방침은 하나의 방침은 일단은 1차적으로 육성군에서 몸을 만들라. 그 상황에 따라서 변수가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처갓집이라서 잠시 숨죽이는 줄 알았어요. 아니죠? 내 옆에 있는 줄 알았네. 그렇습니다. 하나가 지금 참 이 꼴찌 경쟁도 지금 힘겨워요, 사실. 근데 그렇죠. 지난주 이제 롯데가 너무 크게 무너지면서 예. 예, 지금 하나가 다시 9위가 됐는데 이게 꼴찌 경쟁은 계속 될 것 같은데 그렇죠. 어떻게 하나 마무리에 9위 하는 게 그래도 낫죠? 그죠? 일단은 지금 하나 입장에서는 9위, 10위 여기에 뭐 중점을 두지는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은 가을 야구를 애초에 목표로 세웠고 가을 야구에 진출하지 못하는 이상 6위를 하든 7위를 하든 8위를 하든 뭐 똑같은 방침은 달라지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어쨌든 리빌딩의 시즌이었고 그 방침에 따라서 구단이 움직이기 때문에 이제 뭐 그 부분이 잘 되고 잘못된 거는 분명히 평가를 받아야겠지만 일단 순위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뭐 비난의 차이는 있겠지만 일단 뭐 그런 비난은 어쨌든 지금 감수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일단은 리빌딩에 중점을 두고 경기를 운영하는 거는 확실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뭐 한 10분 정도 통화했는데 몇 분 통화했냐? 예. 핸드폰도 말을 안 듣네요. 11분 통화했는데 고맙고요. 오늘 처갓집에서 이렇게 통화까지 다 해주고. 이런 스타일이 아닌데 예. 이렇게 숨죽이는 모습 처음 봤거든요. 아니 둘이는 관계가 어떻게 돼요? 제가 1년 선배죠. 1년 선배죠? 그 리오올림픽 때 동거동락 하면서 네, 동고동락? 동고동락 뭐야? 거의 기자실에서 같이 밤을 샜거든요. 그렇죠. 제 총 맞을까봐 영준이를 항상 데리고 다녔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오늘 방송하기 전에 요청을 하나 드린 게 있었거든요. 네. 예, 19금을 좀 달아달라고 욕 좀 심하게. 같이. 19금 걸면 되는데 그러지 맙시다. 이게 모두가 보는 방송이라. 그렇죠. 모두가 별풍을 쏴야 되는 방송이라고. 별풍 안 쏩니다. 근데. 하여튼 우리 김영준 기자래. 고영준 기자님. 큰일 났네. 저한테 뭐 한 거죠? 아니. 고영준 기자님 감사하고요. 예, 제가 모시던 공기본부장님께 안부를 꼭 좀 전해주세요. 예. 또 저 오늘 또 마지막으로 한마디 전할 게 있는데, 저 여러분 별풍선 꼭 부탁드리고요. 예, 꼭 김인식 선생님의 방송을 이기시길 바랍니다. 일단 우리가 동접수가 더 많어. 예, 타도 김인식 가자. 계속 체크하고 계시는군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더 많아요. 예, 알겠습니다. 예,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들어가십시오. 현장에서 자주 봐요? 자주 보죠. 네. 볼 때마다 서로 비난을 하죠. 아유 팀장님 이러고. 어떻게? 네? 1년 후배가 이제 야구 팀장이 됐는데 네. 김하진 기자는 지금 거의 막내에서 두 번째? 사원이죠, 사원. 아, 사원. 네. 권영준 기자가 리오올림픽 갔을 때 제가 30몇 시간 비행기를 타고 그러고 처음 그 기자 뭐라 그러죠? 그 공간
미디어 거기에 프레스를 받으러 갔는데 NPC? 네, NPC에 갔는데 권영주 네. 기자 첫 마디가 왜 이렇게 늙었어 이거였어요. 그런 막역한 후배입니다. 그렇죠, 네. 그렇죠. 아, 막역한 네. 후배고 아마 네. 중국 농구 출장도 한번 같이 갔다 그때 오는 엄청 것도 있고. 동독해졌죠. 아, 네. 그러니까. 중국이 술의 파워를 느끼고 함께. 중국 수레파. 네, 그렇습니다. 네. MBC가 아니고 NPC. NPC. 예, NPC. 그렇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일단 바로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하고 싶었던 얘기 중에 하나인데 네. 롯데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롯데 이야기는 또 따로 있는데 먼저 주간 브리핑이기 때문에 네. 주간에 있었던 일 중에 가장 큰 사건이었던 큰 사건 중에 하나죠. 네. 이대호 선수의 1군 엔트리 제외가 관련해서 김하진 기자하고 네.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연합뉴스가 그때 아마 바로 상부로 냈던 기사인 것 같아요. 그렇죠. 어떤 내용이었죠? 뭐 롯데의 아이콘이라고 불린 이대호 선수가 1군 엔트에서 빠졌죠. 그래서 KBO 리그에서 뛰는 동안 뭐 잔여 경기나 뭐 이런 거 제외하고 9월 전에 1군에서 빠진 거는 2003년 이후 16년 만입니다. 30일 고척 키움 전을 앞두고 1군 엔트리에서 빼게 됐는데요. 이날 엔트리 대신한 선수는 신인 선수 배성근 선수라서 더욱더 화제를 모았죠. 그 전날은 최태희 선수가 또 1군에 나가면서 롯데 방향성에 대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일단 공필성 감독 대행하고 이게 롯데 프런트에서 설명은 손목 통증이라 그랬어요. 손목 통증은 계속 안고 있었고 뭐 몸 상태가 여러모로 좋지 않았다고 했는데 말이 그렇죠. 안 됐죠. 그렇죠. 최근 10경기 이대호 선수의 성적을 보면 타율이 3할이 훌쩍 넘고 네. 홈런도 있었고 타점도 6개인가 네.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가장 타격감이 좋았던 타자 중 하나로 있었기 때문에 특히 이대호 선수가 8회 타격감이 제일 좋았었거든요. 그리고 이대호 선수가 빠지면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이런 팀 분위기였기 때문에 손목 통증이 있다 한데 솔직히 지금 이 시기에 어디 부상 하나 안 달고 있는 선수가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네. 그 정도 통증을 또 이대호 선수가 아팠다면 미리 빼달라고 했을 거고요. 네. 그 사실 저는 전날에 빠질 것이라는 것을 어떤 경로로 알게 되었는데 좀 마음이 많이 복잡했어요. 이게 분명히 좀 일파만파 파장이 클 텐데 어떻게 되는 것인가, 어떻게 다뤄야 될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된 건데 솔직히 이게 그냥 리빌딩 정도로 안 받아지는 것은 이대호 선수를 빠지고 리빌딩 한다는 그렇게 하기엔 너무 갑작스럽고 공필성 대행은 불과 한 달 전까지만 해도 베테랑 선수들을 올려서 기회를 주고 그들에게 중심을 맡기고 그렇지. 또한 본인에게 항상 그 면담한다고 그랬어요. 사실은 그때가 더 타격감이 안 좋았거든요. 이대호 네. 선수는. 그때 상담을 했을 때 그래도 아직은 해보겠습니다라고 하면은 나는 맡기겠다 이런 방침을 했고 또 너무나 갑작스럽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리비딩이 돼야 되는 건데 오히려 팀 분위기 더 가라앉고 그 계속 패배하고 있죠 롯데는. 공교롭게도 이대호 선수가 빠진 3경기에서 롯데는 다 패합니다. 네. 그리고 그 3경기의 점수차가 딱 1-3점이에요. 네. 해결사가 없다는 걸 고스란히 드러낸 경기였고 네. 이대호 선수의 부재를 다시 한번 실감한 경기였는데 네. 그래도 롯데는 지금 계속 얘기가 나오는 것은 리빌딩을 해가는 과정이라 하는데 네. 지금 이 앞서서 저희 최태인 선수도 1군 엔트리에서 제외했고 네. 이대호 선수도 빼고 진짜 이게 롯데 담당으로 보기에 리빌딩을 향해 가는 과정인 겁니까 이게? 제가 보기에는 리빌딩을 만약 하려면은 정말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다고 봅니다. 리빌딩이라는 것은 일단 이렇게 무엇이 탄탄한 상태에서 그렇죠. 그 선배 선수가 그래 내가 인정한다 이렇게 자신의 기량의 하락이나 이런 거 인정하면서 서서히 자리를 내주거나 또 그 과정에서 그 신인이나 새로운 얼굴에 성취하는 그런 느낌을 줘야 되는 건데 그렇지. 이거는 이때 이대호 선수 대신 들어온 배성근 선수는 얼마나 부담이 됐겠으면 또 이 이후에 4번 타자들은 계속 전준우 선수나 이승 선수 이런 차례들 맡았죠. 그 라인업에는 새 얼굴 한동희 선수 5번 타자 올라가고 이랬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 젊은 선수들이 얼마나 부담감이 컸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대호 선수가 그 타선 있고 없고 차이는 정말 크거든요. 그래서 항상 롯데에선 제2 이대호가 될 제목이라면서 매년 이런 새로운 얼굴들이 나오긴 했지만은 제2의 이대호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은 제1의 이대호가 자리를 지키고 있는 상태에서 그 이상의 수준의 기량을 차지할 만한 선수가 나타나야 되는 건데 이거는 너무나 인공적이고 너무 급작스러운 리빌딩이 아닌 무언가
뭐 지금 여러 가지 음모론도 많이 나오고 있죠. 뭐 그렇기도 한데 너무 어색하고 정말 잘못됐다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이대호 선수를 비호하는 게 아니라 이대호 선수를 풀어가면서 롯데 리빌딩 얘기를 점검을 할 텐데 지금 김하진 기자가 말씀해 주신 것 중에 하나의 중요한 포인트가 갑작스럽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뭔가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채태인도 날리고 이대호도 날려버린 뭐 이런 분위기로 흘러가고 있는데 네. 지금 뭐 팬들 분들도 지금 댓글에 여러 가지 얘기가 뭐 나오는데 구단 최고위층에서 이대호 선수를 뭔가 적극적으로 배제하라는 그런 느낌이 보인다. 그런 기사도 있었고. 그렇죠. 예. 본지 이제 바로에서 이제 취재를 옆에서 했을 때도 그런 게 느껴집니까? 저도 현장 야구 관계자들하고 얘기를 들어보면 네. 지금 단장과 감독이 시즌 도중에 사퇴한 상황에서 네. 롯데 최고 결정권자가 힘이 더욱 막강해졌고 그거 중에 하나가 팀을 좀 뭔가 바꿔보려는 적극적인 시도. 네. 그게 뭐 그쪽 입장에서는 좋게 바꾸려 하지만 야구인들이 봤을 때 너무 간섭을 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진다는 네. 그런 말도 있는데 네. 어찌 됐든 좀 그런 게 있어요. 예, 이대호 선수의 그런 과정에 뭐 어렵게 얘기 안 된다면 그냥 네. 안 하셔도 되는데. 뭐 어려운 내용이 아니라 롯데는 일단 잘못된 프런트 야구를 계속 해왔던 팀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다시 옛날에 이런 프런트 야구가 요즘은 되게 긍정적인 의미로 많이 쓰이고 있잖아요. SK 같은 경우에도 프런트와 현장이 서로 합심해서 이런 지금 1위라는 결과를 내놓았는데 항상 롯데는 그 프런트 야구가 정말 막강해서 부정적인 이미지를 많이 풍겼던 팀입니다. 그렇죠. 근데 그게 최근 그래도 몇 년간은 그런 색이 조금 옅어졌어요. 왜냐하면은 정말 큰 사건이 한 번 일어나서 프론트 모두가 물갈이 되는 그런 사태도 한 번 있었었고 모두가 아시는 그런 사태가 한 번 있었었고 그 이후에는 또 중간에 단장이라는 중간 그 매개체가 있었기 때문에 그 맨 윗선이 이렇게 휘둘릴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이어지긴 했는데 어쨌든 지금 단장이 없는 상태고 또 감독조차 대행인 상태에서 누군가 뚝심 있게 밀어나갈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죠. 현장이든 프런트 아랫사람이든 그렇게 된다면은 결국 결정권자의 그 이에 따른다는 것인데 항상 롯데를 보면은 롯데 이 최고 자리 오는 사람들은 매년 제가 담당해서 봤을 때 뭔가 결과를 내고 싶어하고 그렇죠. 뭔가 보여주고 싶어하는 그런 모습들이 더 많았죠. 그러다가 오히려 일을 그르치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이번 경우 같은 거에는 오히려 무언가를 해보려다가 조금 더 안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건데 과연 이 안 좋은 방향이라는 것을 단순히 그냥 잡음이라고 생각할지 아니면은 뭐 진짜로 이 반성하고 받아들이고 하는 그런 작업인지 이런 건지는 솔직히 좀 회의적인 느낌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네. 아까 별풍이 하나 왔었는데 네, 저희 호랑이 보지 않은- 집사님. 네, 네.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참 이게 저도 이 이대호 선수 이 사건을 보면 제가 들은 내용은 그렇습니다. 일단 이대호 선수가 이 2군으로 가는 과정에서 이대호 선수가 뭔가 구단 프런트와 뭔가 마찰이 조금 있었던 것 같은 그런 얘기가 여기저기서 들렸던 게 사실이고요. 가는 과정 자체가 뭔가 매끄럽지 않게. 그리고 이대호 선수 그거 알아요? 144경기 정경기 출장을 노리고 있었다는 거. 네. 그런 와중에 이제 이게 기록이 끊겨버렸잖아요. 네. 선수에게 사실 이 정경기 출전이라는 게 값진 훈장이거든. 우리가 개근상이라고도 하는데 네. 그런 상황에서 선수와 의지와 상관없이 잘하고 있는 선수를 어떤 이유에서 갑자기 나갔다는 것은 좀 구단이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고 있다. 저는 네. 계속 그렇게 비춰지고 있습니다. 근데 롯데가 사실 그런 행동들을 좀 많이 해왔기 때문에 롯데스럽다라고 하긴 하는데 네. 뭔가 이번에는 좀 더 뭔가 네. 앞뒤가 잘 안 맞는 이런 뭔가 자꾸 꿍꿍이가 있을 것 같은 그런 뉘앙스를 자꾸 주는 팀이기도 한데요. 음. 저는 뭐 이대호 선수를 두둔하는 것이 아니라 이대호 선수도 올 시즌에 솔직히 못한 부분이 있고 본인이 느끼지 못한 에이징 커브를 계속 느끼고 있는 상태였잖아요. 그런데 네. 시즌 전에 주장 자리를 마다할 정도로 정말 솔직히 준비 열심히 했는데 이제 약간 그 세월의 그거를 본인이 약간 못 느꼈던 체감했던 그런 한 시즌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이대호 선수가 이게 약간 그 상징성이 있는 게 팀이 못해서 이대호 선수가 혼자
이대호 선수가 못하는 게 너무 부각이 된 이런 것 자체가 팀이 정말 안 굴러간다거든요. 정말 안 굴러가는 팀은 표적 상대가 한 명씩 있습니다. 안 굴러가는 팀들은 예. 뭐 오늘 뭐 이렇게 하면은 정말 욕바지 이런 선수들이 한 명씩 나오기 마련인데 올해는 이대호 선수가 그렇게 된 거죠. 네. 이대호 선수 두둔한 것이 아니지만 이대호 선수 기량이 확실히 조금 떨어진 건 사실입니다. 뭐 연봉이 득점권이나, 25억인데 네, 연봉값을 못한 것도 충분히 못한 거는 사실이고. 이제 네. 충분히 맞죠. 네. 네, 그렇습니다. 네, 하여튼 이대호 선수 사건을 계기로, 그러니까 이군행을 계기로 롯데가 이건 리빌딩을 간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 같은데 그 과정이 매끄럽지 못했고 네. 뭔가 계속 여기저기서 잡음이 새어나고 있다는 것은 롯데 구단이 한 번 더 생각해봐야 된다는 그런 점을 좀 강조하고 싶었습니다. 네. 네. 오늘 많이 들어오죠? 네. 일단 아까 또 별풍 하나 지나간 김인식 것 감독 같은데. 방송은 네. 이긴 것 같아요. 아, 아니구나. 그렇습니다. 지나가군요. 네. 아까도 이제 초반에도 뭐 하나 주셨는데 네네네. 제가 그게 뭔지 잘 몰라서 하여튼 아 주시면, 무슨 에드벌룬이었어요. 에드블룬. 네. 네, 환타님 그렇습니다. 기억합니다. 네, 환타님 그렇습니다. 시모님 어서 오시고요. 실시간 견제. 네. 김인식 감독님 방송 끝났어요? 네. 아직 그러게요. 안 끝난 것 같은데 어. 빨리 끝났으면 좋겠네요. 빨리 끝나면 다시 네. 여기로. 이 진입 장벽이 높다는 거죠. 별풍 시모님. 들어왔습니다. 와 시몬님, 시몬별님. 네. 너무 그렇게 크게 안 해도 돼. 아 그래? 크게 하고 싶. 별풍 쫙쫙. 베스탑님, 레전드 박경환님. 네, 감사합니다. 아, 역시 이런 맛 아니겠습니까?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다음 뉴스 넘어가죠. 롯데 얘기는 뒤에서 또 다시 네. 할 테니까 그때 좀 더 자세하게 다루도록 네. 하겠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뉴스 어떤 게 있죠? 네, 이거 스포티비 뉴스인데요. 네. 스카우트의 역질문 양현종은 메이저리그에 정말 관심이 없나요?라는 기사입니다. 이게 스포티비 뉴스가 임명을 요구한 메이저리그 한 구단의 아시아 담당 스카우트와 대화의 내용을 공개한 건데요. 네. 양현종 정말 메이저리그에 대한 관심이 없나고 했더니 그런 것을 알고 있다고 답하니 아쉽다는 답이 돌아왔고 양현종의 뜻과 상관없이 그에 관한 스카우팅 리포트가 계속 올라온다. 네. 현재 페이스가 가장 좋은 투수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면서 우리뿐만 아니라 적지한 팀에서 관심이 갖고 있는 것을 알고 있다. 뭐 이런 식의 내용을 다뤘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제가 네. 이제 이 기사를 보고 네. 제가 몇몇의 이 해외 스카우트들 네. 우리 국내에서 있는 메이저리그 스카우트라고 통화를 좀 해봤어요. 네. 근데 제가 통화한 사람들하고 내용이 너무 반대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김하진 기자한테 이 뉴스를 뽑아달라고 네네네. 했는데 네. 일단 지금 분위기 자체가 양현종 선수가 지금 뭐 4월 한 달을 거의 말아먹다시피 했지만 네. 그 이후에 페이스를 찾으면서 지금 최고의 피칭을 보여주고 있는데 실제로 메이저리그 스카우트들에서 양현종 선수의 평가는 제가 전화한 몇 명의 스카우트 좀 있는데 네. 거기선 좋지 않아요. 메이저리그에서 통한다? 네. 공통적으로 돌아온 답이 힘들 것이라는 답이 돌아왔어요. 뭐냐면 양현종 선수는 결과적으로 그게 없대요. 위닝샷이 없다는 평가를 하더라고요. 이제 국내 리그에서는 양현종 선수의 구위가 좀 통하는데 네네네. 메이저리그에서는 확실한 위닝샷이 없으면 네. 통하지 않는다라는 평가가 많았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제가 체감한 거, 제가 들은 거하고는 너무나 달라서 네. 이런 말씀을 드렸고 네. 반대로 이거 이제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네. 김강현 선수에게는 네. 상당히 높은 점수가 가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지금 해외 스카우트들, 메이저리그 스카우트들의 소문이 어떻게 났냐면 네. 김강현 선수가 올 시즌을 마치고 메이저리그 갈 수 있다는 네. 이런 소문이 났습니다. 물론 내부 사정이야 어떻게 됐는지는 전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김강현 선수가 나오면 적극적으로 뛰어들 구단들이 지금 있답니다. 양현종 선수하고 가장 반대되는 포인트는 뭐냐면 김강현 선수는 확실한 위닝샷이 있다는 거예요. 위닝샷이 갈리는군요. 위닝샷이 뭐냐? 바로 슬라이더인데 지금 김강현의 슬라이더 자체가 제가 얼마 전에 기사도 한번 썼는데 릴리스 포인트가 높아지고 이제 좀 앞으로 당겨지면서 슬라이더의 그 구질 자체가 상당히 좋아졌다고 해요. 그리고 투시 패스트볼도 상당히 좋아지고 네. 특히 슬라이더 같은 경우에는 평균적으로 메이저리그 스카우트들이 평가할 때 50점으로 평가를 한다면 네. 50이 기준이라면 네. 그 이상을 평가를 할 수 있다는 이런 네. 칭찬을 하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김강현 선수가 메이저리그를 갈 수 있는 신분이 되면 네. 진짜 적극적으로 뛰어들 구단이 꽤 있다. 그리고 김강현 선수를 선발로 보는 데도 있고 과거에는 김강현 선수는 구원 투수로 이렇게 봤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데 지금 김강현 선수는 선발 투수로도 오히려 가능하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양윤종 선수 얘기가 나온 김에 물론 양윤종 선수를 제가 폄하할 생각은 없고요. 양윤종 선수는 우리 리그에서 정말 뛰어난 투수고 네. 시즌 초반에 좀 뭐 훈련도 좀 안 됐었고 사실 네. 스프링 캠프에서 공을 많이 못 던지는 바람에 좀 부침이 있었지만 지금은 양윤종 선수가 우리 리그에서 김강현 선수와 함께 최고 자완의 자존심을 살렸고 네. 보여주고 있다는 이런 칭찬을 하고 싶습니다. 다만 메이저리그 스카우트들의 평가는 이 기사와는 달리 제가 한 번 더 치고 들어가서 취재를 해봤을 때는 조금 이 기사와는 좀 반대가 되더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또 한번 물어봤어요. 최근에 우리 리그에서 네. 그 메이저리그 스카우트들이 좀 관심 있게 보는 투수가 좀 누구냐 네. 했더니 은근 구창모 선수가 나오대요. NC의 구창모 선수. 구창모 선수 올해 정말 최고의 활약을 보이고 있죠. 어떻게 활약을 보이고 있어요? 이거 약간 무슨 스카스 멘트인 거 아니에요? 그냥 구창모 선수가 일단 올해 달라진 것은 긴 이닝을 끌고 갈 수가 있고 삼진 잡는 능력이 정말 뛰어나잖아요. 그래서 또 뭐 그 긴 이닝 호흡하는 것과 기복이 줄어들었다는 거. 근데 다만 최근 몇 경기에서는 조금 안 좋은 모습을 보이는 게 좀 아쉽기는 한데 구창모 선수 충분히 뭐 국제 대회나 이런 국제 이런 데서도 충분히 먹힐 수 있는 그런 유형의 투수죠. 구창모 선수가 뭐 당장 메이저리그를 간다는 소리가 아니라 구창모 선수를 좀 꾸준히 관심 있게 지켜보면 이 선수의 발전 가능성을 좀 더 세심하게 살펴보겠다는 그런 의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예. 바로 멘트가 나오니까 예, 깜짝 놀랐네요. 예. 아 베스타님 폭주하신대요 오늘. 베스타님 이건 오늘 폭주도 아니야. 돈 좀 많으신가 본데요. 예. 아까도 계속 쏘시고 계시네. 아, 그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베스타님. 그렇습니다. 다음 뉴스 가시죠. 네. 다음 뉴스는 요즘 정세와도 관련된 뉴스죠. 네. 고민하던 두산과 삼성 하나는 유망주에서 일본 교육리그에 참가한다는 네, 문화일보의 기사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게 이제 제가 오늘 썼는데 연합뉴스에서 받아쓰더라고요. 통신사가 받아쓰기 하는 이 제가 좀 많이 공을 들였어요, 사실. 네. 이게 두산, 삼성 하나가 교육리그를 갈지 말지에 대해서 8월 중순이면 결정을 한다 그랬는데 그게 안 돼 있었고 네. 제가 좀 관심 있게 지켜봐 있었는데 네. 지난달 20일 날 이제 실행위원회가 있었어요. 구단 단장들이 이제 네네네. 이사회에 앞서 의견을 모으는 자리였는데 이 자리에서 두산, 삼성 하나가 가기로 했다는 그 뜻을 모았다는 얘기를 저도 이제 네네네. 취재를 통해서 파악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처음에는 이제 기사를 준비를 하면서 네. 이게 좀 확 지를 수가 없어요. 왜냐면 이게 모그룹에서 다 그쵸. 지원을 받아서 운영하는 야구단이잖아요. 모그룹의 네, 이미지도 그런데 중요하고. 약간 여기서 이렇게 결정했다고 하면 뭔가 이 네. 모그룹에 찍히면 야구단한테 미안하거든요. 그쵸, 그리고 그쵸. 지금 국민 정서 자체가 네. 지금 반일 감정이 네. 20, 30, 40대에서 이제 극도로 치닫고 있는데 근데 이 20, 30, 40대가 또 야구의 주 타겟층이에요. 그래서 너무 부담스러워 하는 거야. 네. 그래서 이걸 과연 어떻게 쓰면 좋을까 해서 최대한 애둘러서 가야 되는 가능성을 네. 해서 그게 맞고요. 제가 쓴 네. 표현이 맞고요. 네. 그러니까 유망주들을 그러니까 이거는 정치하고 결국 스포츠는 정치하고 분리해야 돼야죠. 네. 네, 그런 의미를 담아서 썼는데요. 네. 결과적으로 저는 뭐 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네. 교육이잖아요, 교육. 네. 뭐 가서 우리가 그거 하는 것도 아니고 네. 저는 잘 한 선택이라고 네. 보여집니다. 저는 이 삼성 담당으로서 또 얘기가 있는데 삼성이 온나손 일본 오키나와 온나손에 아예 그 시설 지어놨잖아요. 그래서 저희 회사에서 한번 스프링 캠프지 받구나 이런 거에 설문 조사를 했는데 삼성은 처음에는 거의 바꿀 수가 없죠. 거기는 지어놓고 아예 했는데 그렇죠. 네, 네. 거기에 있는 뭐 자본을 끌어 쓰는 것도 아니고 우리 것을 쓰는 건데 근데 그때 정세가 안 좋은 데다가 하필이면 그때 삼성 반도체에서 우리는 알아서 하겠다라는 그런 그런 모기업의 그런 취지가 나오게 되면서 프로야구단도 적지하게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던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기사도 보셨겠지만 온나손 이제 안 쓴다고 일본 측에서 기사가 먼저 나오고 그런 과정에서 이 교육리그 참가를 결정한 것은 정말 고심 끝에 나온 결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교육리그는 여기서 결정 이제 각 구단들이 이제 시즌이 11월 달 되면 마무리 캠프를 가야 돼요. 마무리 캠프는 거의 모든 구단이 일본을 안 가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렇죠. 네. 너무 눈치가 보이고
거의 대부분은 구단들이 뭐 국내에서 네, 국내에서 한다고 합니다. 120 캠프를 네. 하고 또 수도권의 A 구단 같은 경우에는 호주로 간다고 해요. 그리고 또 대만으로 가는 팀도 있고요. 네. 또 지방 구단에 네. 그쪽은 또 미국을 간다 그래요. 우리가 아. 잘 알고 있는 지방 구단 힌트를 드리면 예, 거기는 미국을 간다 그러더라고요. 돈이 많군요. 수도권의 A 구단은 뭐 몇 개 없겠죠. 제가 잘 아는. 하여튼 그렇게 간다고 하는데 내년 이제 스프링 캠프가 고민이에요. 진짜. 삼성은 제가 듣기로는 온나손 구장을 좀 쓰고 싶어하는 눈치인데 그쵸. 지금 우리가 지은 건데. 그걸 또 하고 SK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아마 미국에서 1, 2차 캠프를 모두 소화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 같습니다. 사실 SK가 쓰는 구시가와 구장, 오키나와의 구시가 구장이 제일 좋은 거는 뭐냐면 옆에 체육관이 있어요. 그 체육관이 상당히 커서 거기서 실내 훈련이 가능하다는 점이거든요. 그런데 일본이 지금 정서가 이렇기 때문에 특히 또 SK 모구이업 자체가 좀 국내 이 여론에 좀 신경을 많이 쓰는 구단이고 그래서 사실상 이쪽을 포기하면서 미국 쪽으로 알아보고 있는데 그 지금 온나손 구장도 마찬가지고 SK가 쓰는 구시가 구장도 마찬가지고 이 체육관을 갖고 있는 오키나와가 최근에 비가 많이 와서 좀 훈련에 지장이 많다 해서 전부 체육관을 짓고 싶어하고 갖고 싶어하는데 이 삼성이나 SK가 빠지면 무조건 1번 프로야구 구단이 그 구장을 써요. 그래서 SK 관계자들도 좀 진짜 울면 거의 울면서 그쵸. 거기야 이제 굿바이를 선언해야 될 것 같은데 좀 아쉽죠. 거기에다 투자도 많이 했었고 보강도 많이 하고 이랬는데 많이 아쉬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좀 이따 롯데 얘기하면서 또 신기한 거 들었는데 그거는 내가 좀 이따 좀 다루고 키움이 오늘 내년에는 또 스프링 캠프를 대만으로 간다는 이런 얘기도 좀 들었고요. 기존에 있던 롯데가 밀려났다는 그 얘기는 좀 이따가 다시 한번 제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간 브리핑은 저희가 이렇게 왔는데 시간 후딱 가죠? 1시간 그냥 갔어요. 원래 이 정도 걸리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김하진 기자가 잘 적응하고 있는 것 같아서 저는 참 무척 또 기쁘고요. 베스타님의 별풍 폭주. 이건 폭주도 아니야. 1시간 리액션이 이제 점점 지쳐가죠 이렇게. 그렇습니다. 그래도 70명 타도 김인식 이겼다. 퀄리티 핸드님 29개. 야. 이게 보통 이 별풍선을 읽을 때 그렇게 읽어줘야 돼요. SK 팬들이 많잖아요. 제 방은 29번 누구예요? 29번이요? SK 29번이요? 김광현. 김광현. 그럼 광현계. 뭐 이런 식으로. 광현계. 20번은 누구죠? 시몬 별님이 쏘신? 모르면 물어보세요. 20번이 누구예요? SK 20번. 킹충제님도 오셨네요. 그런 식으로. 그렇습니다. 김인식 감독님 방송 끝났다고 하네요. 이재원 선수. 그렇습니다. 이재원 선수계입니다. 이재원계. 그렇게 감사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읽으면 너무 치우치니까 하여튼 시몬님 그 다음에 퀄리티 핸드님 베스탐님 다른 팀들 팬들도 힘을 내세요. 힘을 내시죠. 초산계 초산계 여러분 이거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도 저걸 보았죠. 이 초상집 얘기가 여러분 좀 이게 와전이 됐던 것 같아요. 이게 사실 그날 제가 현장에 있었거든요. 이진 기자도 같이 있었어요. 어떻게 얘기해야 될까요? 내가 뭐 하여튼 이제 편하게 말씀을 하면 저하고 이제 제가 이희진 기자하고 저하고 이제 이재훈 선수도 우리 방송에 또 나왔고 했기 때문에 편해서 서로 이렇게 쉽게 농담도 잘 걸고 해요. 그러니까 이재훈 선수가 초상집이야 뭐 이게 아니라 그래도 우리 더 잘해야 됩니다 막 하면서 근데 우리가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분위기가 왜 이렇게 가라앉을까요? 그런 식으로 그냥 우리끼리 그러니까 취재용 멘트가 아니고 그냥 우리끼리 그냥 얘기하고 있었는데 뒤에서 이제 그걸 듣고 그냥 그게 마치 주처럼 이제 기사가 나왔던 거예요. 너무 속이 상한 거죠. 저는 이걸 알려드리고 싶은데. 제가 알기로도 전 SK 담당이 아니더라도 이재원 선수는 결코 이렇게 남을 비아냥대거나 이런 선수가 절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가볍게 멘트를 던지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끼리 얘기하던 거예요.
근데 이제 마치 그 기사가 그렇게 나오는 단어 바람에 자체가 너무 예, 자극적이고 네. 그래서 좀 많이 좀 이재영 선수도 좀 많이 당황해하는 것 같고 네, 저도 많이 기사를 보면서 속상했을 좀 많이 것 같아요. 당황을 했는데 모르겠어요. 음. 맥락상 그렇게 안 읽혔다는 브레이킹 콜 말씀도 있었는데 네. 좀 타팀 분들 보시기에는 또 예, 그렇게 예, 생각하실 수도 예, 있죠. 그렇습니다. 전 하여튼. 댓글에서 뭔가 댓글에서 와닿았던 댓글 하나 있었는데 이 시기에 진짜 말 조심해야 된다면서 육절못이라는 단어가 그때 소환이 됐죠. 네. 네. 항상 선두를 달리는 팀은 딱 요 시기쯤에 어떤 말이든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하지만 이재영 저희는 선수가 지금 말이- 체력적으로도 네. 많이 지쳐 있는 상황인데 네. 이게 정신적으로도 이렇게 안 좋은 거리가 이제 들어오면 그쵸. 그렇잖아요. 게다가 또 좀 많이 FA 첫 아셨으면 해이기도 하고 네, 계약하고 그렇습니다. 기왕 이렇게 된 거 이재원이랑 좀 까주시다 하면 이게 뭐냐면 네. 네. 제가 칭찬하면 망합니다. 아, 방송에서 아 그래요? 그럼 제가 이제부터 까면 네. 이걸 해요. 신랄하게 한번 아. 비판해 주시죠. 아유 아니요 좀 이따가 할게요. 그렇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우리가 2부 연결을 들어갈 텐데요. 예, 뭐 이거 한번 오래간만에 들을까? 성대모사? 아, 성대모사? 뭐죠? 자자자 갈라 넘어간다 홈런. 누가 한 거예요? 내가. 아 그렇습니다. 이명숙 이거 하실 건 처음 봤는데 맨날 아. 다른 거는 많이 봤는데. 네. 안녕하세요. 이거는 많이 봤죠. 안녕하세요. SK 이만수 감독. 네, 안녕하세요. 이거 많이 봤는데. 네. 그렇죠. 네. 스포 어떻게 TV에 이거- 지금. 네, 어떻게 이걸 따라하셨지? 이명수 캐스터님도 아나요? 네 알아요. 저번에 한번 오셔갖고 하는 거 네. 들으셨어요. 어, 생긴 것도 비슷하다고. 그렇습니다. 네. 하여튼 분위기가 성악가 출신인. 네. 베스타 또 폭주하네요. 아 이분 누구시지? SK 류. 류님. 야 류. SK 류? SK 류 22개 선물. 22번 또 누구죠? 이것도 약간 업자 느낌 나지 않아요? 네, SK 류? 류, 네, SK 류. 네. 어쨌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정세영 이명수 형제설. 자, 네. 분위기를 한 번 더 끌어올리기 위해서 제가 네. 했고요. 예. 22번 서진영 선수. 서진영 진짜 개. 잘생겼죠. 예. 네. 서진영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진짜 저번에 잘생겼어요. 네. 현장에 가서 보니까. 네. 제가 서진 선수 포토카드도 만들었습니다. 진짜요? 네. 왜? 가방에 있을 텐데. 왜? 왜요? 잘생겨서 이런 거 보여드려도 되나요? 뭐 본인이 감당하세요. 네. 뭐 지갑을 놓고 다녀요? 네. 이야. 지갑에 보이시려나? 여기다 대고 보여드리면 돼요. 여기 서진영 위크? 뭐 하여튼 그게 있고 여기에 제가 기사에 찍었던 거기에 사인까지 받았어요. 권력은 남녀여서 죄송합니다. 근데 사인도 받고 싶어서. 그래요. 네. 권력. 뭐 그럴 수도 있죠. 네, 네. 그럴 수 있는데. 네. 3,000원짜리요? 이게? 네. 3,000원. 스페셜 카드는 아니래요. 네. 이게 뭐 스페셜이 있나 보네. 이게 스페셜이 몇천 장 중에 몇백 개가 있고 100개인가 네. 이렇게 있고. 네.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오해하실까봐 그런데 네. 저희가 사인을 받을 때는 항상 편한 상황에서 네. 선수에게 지금 저희도 양해를 빌고 빌어서 양해를 경기에 구하고 지장을 받습니다. 주지 않는 선에서 합니다, 그렇게 정말. 하고 네. 있습니다. 네. 자 본격적으로 2부 코너 이제 들어가는데 네. 김하진 기자가 나왔으니까 네. 오늘 그냥 보내드리면 안 되고 네. 롯데를 얘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롯데가 단장 얘기 갖고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네. 뭐 메이저리그 스카우트를 하고 있는 어떤 인사도 있고 네. 뭐 여러 명의 후보, 네. 뭐 SK 김용희 감독, 정 감독도 후보군에 오르고 하는데 네. 지금 단장은 이거 도대체 언제 결정이 돼요? 단장은 추석 전이라고 했으니 이번 주 안이 거의 카운트다운에 들어갔죠. 네. 그래서 추석 전인 건 확실하고요. 그 전까지는 어떻게든 선임을 하겠다는 건데 지금 계속 여러 후보가 오가고 실제로 여러 후보의 그 약간 인터뷰가 이루어졌던 것으로는 알고 있거든요. 지금 그 구단 사장이 사람들을 만나고 다닌다는 네. 얘기도 저도 들었는데 네네네. 그런 뭐 썰이나 이렇게 만나고 있다 어떤 누가 만났다더라. 그런데 이게 약간 애매하잖아요. 지금 감독도 비어 있는 상태에서 이 사람을 단장으로 만났는지 감독을 만났는지 모르는 약간 이런 식의 움직임도 야구인 포착되고. 인사들을 만나다 그쵸? 보니까 그럼 정리를 하면 추석 전에 무조건 단장 추석 선임은 전에는 이루어지는데 될 것 같습니다. 누가 될지는 아직. 네. 근데 보통 선기사 후 나가리 법칙이 있어요. 알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누가 기사가 쓰면은, 나가면 네. 예. 특히 감독 같은 경우에는 네. 네. 대부분 안 돼요. 네. 그래서 저도 옛날 이거 그런 싫어하면 네. 써라 뭐 네. 이런 얘기도 좀 있는데 써서 2명을 한꺼번에 보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옛날에. 지금 제가 듣기로는 이제 뭐 어떤 이제 한 인사에 대해서 네. 그쪽으로 많이 가고 있다. 거의 네. 뭐 결정을 굳힌 것처럼 네. 야구계에서 그렇게 소문이 지금 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제가 알기로는 그 인사가 프로야구 경험이 적고요. 그쵸. 좀 나이도 어린 네. 그런 사람인데 네. 과연 그런 사람을 그런 인사를 네. 단장으로 데리고 왔을 때 롯데가 그리고 롯데 이 분위기를 이겨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뭐냐면 네. 지금 롯데는 기자고 뭐 팬들 사이에서 좀 만만한 이미지가 됐어요. 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우리가 기자들도 마찬가지죠. 롯데는 이제 좀 까도 시원하게 까도 네. 된다. 네. 만만하게 보이면 그냥 그걸로 끝이거든요. 네. 예, 소위 말하는 다들 때리는 응. 그런 팀이 됐죠. 너 쳐다봤어 또 때리는 거예요. 네네네. 그렇죠. 또 왜 때려 하면 말듣고 안에 또 때리고. 네. 지금 그런 식으로 가고 있어요. 그러면 못 버티거든요. 이거는. 네. 네. 근데 제 바람은 그래요. 롯데가 지금 단장을 선임하는 과정에서 뭔가 혁신적이고 새로운 인물을 찾을 게 아니라 그간의 야구 인물 중에서 좀 진중하게 팀을 이끌어갈 수 있는 네. 그런 인사가 좀 왔으면 그리고 또 적이 없는 그런 인사가 왔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저는. 예. 제 바람은 그 롯데 단장이 너무 이슈가 되는 게 솔직히 걱정이거든요. 롯데는 지금 단장이 문제가 팀이 아니거든요. 근데 어쨌든 프런트 전체가 이걸 책임을 져야 되는 건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롯데는 지금 어떤 한 인물에만 계속 초점이 맞춰지고 있어요. 그전에는 양산문 감독이 그랬고 이후에는 또 공필성 감독에게 또 바통이 넘겨졌고 또 최근까지 이대호 선수 이런 식으로 한 명 한 명씩 네, 가네요. 한 명 한 명씩 이렇게 초점이 맞춰지고 있는데 사실은 이 모든 것들이 그 뒤에 있는 프런트가 책임져야 할 것들이 이렇게 한 명씩 초점이 맞춰지고 있는 그러네요, 건데 진짜. 세 뭔가 단장- 이 세팅하는 그런 느낌이네. 그렇죠. 이게 뭐 욕받이 무녀도 아니고 하나하나씩 딱. 프런트는 그 뒤에 숨어서 솔직히 어떠한 뭐 팀의 미래를 그리고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솔직히 엄밀히 따지면은 프런트 입장에서는 제일 좋은 건 수익입니다. 수익. 그래서 페니주러들의 제일 민감하게 느끼는 상황이기도 한데 최근에 롯데 팬이 많이 줄기도 했으니까 그런 점에서 좀 많이 민감했겠죠. 그런데 롯데는 지금 단장이 새로 왔을 경우에 저는 걱정은 그 단장에게 모든 초점이 또 맞춰져서 이후의 모든 행보들이 단장이 내세워서 한 모든 것으로 될까봐 그게 솔직히 좀 걱정이 되거든요. 근데 단장이 왔을 경우에 단장이 오고 나서 프런트의 대대적인 개편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참 롯데 또 그 프런트 개편하기가 쉽지도 않고 약간 그 사람들이 다 그 사람 같아요. 네. 네, 그런 것도 네. 좀 그런 것 같습니다. 팬분들도 많이 댓글에 뭐 프런트 주요 인사들 이름 다 알 정도로 근데 홍보팀 막내가 거의 네. 최상급 위치로 가 있던 이런 잘못된 정보도 있더라고요. 어느 지방에 어느 홍보팀이 가 있다 뭐 이런 것도 돼 있고 뭐 잘못된 정보도 있기는 한데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롯데 팀 분위기의 가장 잘못된 것은 서로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단장과 그 야사문 감독 물러서면서 책임이 진 것처럼 비춰지는데 어쩌고 그들은 그 감독과 단장은 책임에서 빠져나와 버린 상태잖아요. 끝까지 책임을 지지 않고 이런 상태에서 지금 책임을 져야 될 사람을 찾아보자 하면서 계속 이렇게 욕바지가 나다가 단장의 삶이 나타나게 되면은 구단은 물론 팬분들도 단장의 모든 걸 올인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죠. 이게 약간 좀 이상한 형태로 가는 게 야구단은 솔직히 감독이 모든 걸 받아들이고 해야 되는 그런 구조인데 희한하게 롯데는 올해 이런 특수한 상황으로 감독보다 단장이 더 관심을 모으는 이게 정말 이상한 이런 구조거든요. 네. 맞아요. 그동안의 롯데 이미지나 이런 것들이 왜 롯데는 단장에게 관심을 얻고 있는지 본인이 정말 부담스럽겠지만은 그럼 또 다른 움직임을 하고 있다는데 얼마나 뭐 잘 뽑아올 건지 이런 것들이 좀 이렇게 올해는 좀 기왕 또 순위나 이런 것들 이미 처지는 상태에서 좀 다시 돌아볼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지금 프로야구 경향이 뭐냐면 이 단장이란 역할이 정말 제한돼 있어요. 네. 운신의 폭이. 네. 단장은 저번에 방송에도 한 말씀드린 것 같은데 운영팀장에서 조금 격상된 수준? 네. 그러니까 단장이 야구단의 단장인데 인사권이나 뭐 그런 게 없어요. 네. 그런 걸 가지고 있지 않은 단장은 힘이 없어요. 그냥 선수단 뒷바라지 하는 그거밖에 안 돼요. 네. 근데
근데 너무 지금 우리 리그는 보면 뭐 단장이 오면 메이저리그처럼 네. 막 단장이 막 이 쥐락펴락하고 막 하는데 그게 아니거든요. 최종 결정권자는 대표이사라는 사람이 있고 오히려 그 본부장이란 직책이 있어요. 재정권을 그렇습니다. 갖고 있는 그다음 그렇습니다. 구단 사업을 할 수 있는 여기가 지금 구단 내부에서는 파워가 더 세거든요. 그렇죠. 예, 예. 근데 마치 우리 그 뭔가 많이 보신 게 있어가지고 팬들도 그렇고 네. 뭔가 단장이 뭐 다 움직이고 할 것 네. 같은데 아닙니다. 지금 현재 단장의 역할은 다른 구단들도 마찬가지고 네. 운영팀장 그냥 운영부장 정도 그런 느낌이에요. 운영부장의 뭐 홍보팀의 최상위급 이런 정도의 느낌이죠. 네. 그런데 마치 단장이 바뀌면 뭔가 다 바뀔 것 같다는 그런 네. 착각들을 하시는 분들이 좀 있는데 네. 그러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자, 단장 얘기는 여기서 잠깐 정리를 하고요. 그러면 이제 공필성 감독 대행이 왔어요. 네. 근데 초반에는 막 그 좋은 기사들이 많았어요. 공필성의 리더십 하다가 네. 결국에는 지금 한계에 좀 부딪힌 모습입니다. 네. 지금 다시 이제 최하위로 떨어졌고 네. 결국 이게 대행으로는 한계가 있는 것 같죠?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대행은 어쨌든 미래가 보장되지 않은 직업이잖아요. 한시적인 직업이고 큰 그림은 그릴 수가 없는 건데 대행의 그 장점과 이게 장점이자 단점이 되죠. 장점은 뭐 어차피 올해 내 맘대로 해보자 이런 식으로 해볼 수 있는 건데 결코 그런 위치가 아니고 공필성 감독 대행은 제가 예전에 전화 통화도 몇 번 이렇게 정말 괜찮은 운영법을 하고 있는 것 같다고 했는데 요즘 들어서 다시 흔들리고 이런 것이 있는 거 보면은 사실상 롯데 전력이 그만큼밖에 안 되는 것이고 이 어차피 전략이 안 된 것을 뭐 그 누가 와서 이렇게 뭐 소금을 뿌리거나 이렇게 한다거나 해서 바로 반짝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또 대행이 또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고 또 선수들도 대하는 태도가 진짜 감독과 대행이 또 다를 수도 있잖아요. 그런 과정에서 공필성 대행은 우선 팀을 추스리고 이렇게 형님 같은 리더십이 이끌어오는 게 대행으로서는 최선의 그런 선택으로 하고 있었는데 최근에 이대호 선수 2군 내려보내면서 공대행의 이런 계획조차도 좀 어그러진 게 아닌가. 그래서 남은 시즌은 더욱더 팀 분위기가 안 좋은 게 경기를 봐도 정말 분위기가 좋지 않아요. 그전에는 서로 뭐 공대행이 박수도 치고 이렇게 북돋아주고 선수들이 하는 건데 선수들이 못 쳤거나 했을 때 뭐 정말 고개 숙이고 자책하는 모습이니 이런 것들이 네. 점점 더 심해졌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그 대행이란 존재는 어쨌든 다음 감독 후보군 올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이기도 한데 대행이 감독 연결되는 경우가 좀 솔직히 적잖아요. 없어요. 사실상 네. 힘들어요. 네. 그런 이유가 이런저런 이야기 자식의 마음대로 할 수가 없고 어차피 망가진 팀을 그지어서 본인이 뭐 마술처럼 바꿀 수가 추스리는데 없고 시간이 다 그렇죠. 걸리니까. 그런 거기 때문에 공대행도 어떻게 보면 이번 시즌에 그 남은 뒤처리만 하고 그 뒤에 또 어떻게 공대행이 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또 새로운 정권이 시작되면은 공대행 처지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보통 상황이잖아요. 새로운 정권이 들어오면 대행은 다른 데로 가거나 네, 이군에 팀을 가거나. 떠나요. 네, 그렇죠. 네, 그런 네. 패턴이 네. 다 이어지는데. 네. 본인의 네, 미래도 약간 불안한 상태죠. 이렇게 되면. 근데 참 저는 그 공필성 감독 대행의 최근의 행보 중에 하나 인상적이었던 게 아까 김하진 기자가 말씀해 준 것 중에 또 있어요. 처음에는 베테랑을 좀 중용하겠다는 멘트를 가다가 어느 순간 네. 그러니까 최근 한 2주로 시간을 돌리면 그때부터는 다시 젊은 선수 얘기를 갑자기 한단 말이에요. 네, 갑작스럽게. 그렇게 하다가 채태인 선수가 날아가고 네. 이대호 선수가 날아갔어요. 네. 결과적으로 공필성 감독이 자신의 야구를 못 펼치고 프런트 입김에 이렇게 움직이는 거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은 저는 강하게 들었거든요. 네네네. 거의 뭐 불과 짧은 시간도 손바닥 뒤집듯이 사람의 이 기조가 달라져 버리니까 그리고 이 리브인딩 자체가 마냥 기회를 줘서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뭐 전력 분석이나 2군에서 정말 열심히 해서 이렇게 기회를 준다 이런 뜻이 아니었고 어떻게 보면 정말 갑작스럽게 특히 또 약간 그 이대호를 내리는 총대를 맡은 그런 느낌이 또 적지 않게 들어요. 네. 맞아요. 네, 그런 게 참. 네, 누가 감히 이대호 선수 2군에 내릴 수 있겠어요. 뭐 양상문 감독조차도 못했던 일인 건데 어떻게 보면은 그거를 대행의 명목으로 있는 사람에게 사람이 굳이 이 일을 맡기는, 처리하게 돼버린 그런 구조가 되어버렸죠. 뭔가 급작스럽게. 정리하는데 스페셜리스트가 한 명이 네, 그 역할을 딱 해주는. 네, 그렇죠. 그런 이게 이 모든 게 약간 단장의 연장선인 게 새로운 팀을 만들겠다는 그런 과정에서의 팀을 약간 새롭게 정비한 상태 단장을 맞이하겠다는 이런 팀의 분위기이기도 하거든요. 약간. 그렇습니다. 네. 그만큼 팀 프런트라는 거 아닐까.
그렇게 친 프런트 인사는 아닌 것 같은데. 왜 이런 오해를 받으시는지 모르겠어요. 네. 근데 공필상 감독은 뭐 구단에서 지금 대행 체제이기 때문에 감독이 아니기 때문에 네. 구단에서 요구사항이 있으면 그거를 들어야 되겠죠. 네. 그런 어쩔 수 식으로 없죠. 그런 입장일 거예요 네. 아마. 네. 감독이면 차라리 난 내 맘대로 하겠어 이렇게 하고 뭐 성적 내고 어쩌게 책임질 수 있는 위치이긴 한데 이 자리는 책임질 수도 없는 자리이고 뭐 어떻게 할 수도 없는 자리니까. 삼성사령님은 설거지하려고 감독 대행을 맡긴 느낌이라는 그런 느낌도. 전문 용어죠 설거지. 네. 악역은 제가 내가 맡아라. 이 말이 여기까지 튀어나왔다가 대행은 어차피 대행. 네. 다음 시즌에는 로키레님 오래간만입니다. 제 생각에 공부에서 수석으로 갈 때 쉽지는 않을걸요. 단장은 외부 인사. 단장 아까 얘기를 했는데 거기 다시 좀 해볼게요. 네. 이대호는 이대로 시즌 종료예요? 그러진 않을 것 같은데 또 종료가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종료가 될 것 같은데요. 종료가 된다. 네. 이대로 끝낼 것 같습니다. 네. 이대호 선수가 뭐 손목 통증 판정을 받아서 병원에서 뭐 몇 주간의 휴식이 필요하다 이렇게 구체적인 글 기록이 나온 게 아니고 아니요, 맞아요. 여기저기 뭐 이렇게 안 좋다 이런 식으로만 표현이 됐고 뭐 의료상으로 뭐 이번 여름에 쉬면 됩니다. 아니면 뭐 대행이 멘트로라던가 뭐 이번 1군 멘트 리그 열흘 동안만 빠지면 된다 이런 식의 그런 멘트가 없었고 젊은 선수 기회를 준다는 이런 이유가 나왔기 때문에 또 이대호 선수 만약에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이유로 내려갔다면은 본인은 상동에 가서 과연 연습을 하면서 1군에 올라갈 날을 기다릴까요? 저희가 아는 이대호 선수 그렇지 않거든요. 그렇지 않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이대호 선수는 또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내년 시즌은 또 FA 마지막 해. 근데 뭐 어디 가겠어요 이대호 선수 몸값이 일단 너무 비싸고 네. 그냥 롯데죠 뭐. 네. 어차피 롯데더라도 내년 시즌에 본인이 이렇게 조금 명예 회복을 하고 싶다던가 이렇게 생각을 하겠지. 네. 본인 자존심이 정말 많이 상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대호 선수. 네. 자, 롯데는 올해 이제 야심차게 시즌을 출발했지만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었습니다. 근데 올해 롯데 시즌 초의 전망 중에 하나가 젊은 선수들 성장이 올해는 있을 것이다. 뭐 서준원 같이 젊은 투수들도 왔고 한동희 선수는 분명히 좀 더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실력을 갖춘 선수라고 평가받았지만 결과적으로 젊은 선수들이 성장이 다 크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나물의 그 밥이었고 결국 롯데가 동력을 상실한 원인 중에 하나였다라고 볼 수 있는데 김한진 기자가 보기에도 젊은 선수들의 성장세 올해는 뭐 더뎠다, 상당히 더뎠다, 정상적이지 않았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나요? 뭐 더딘 정도가 아니라 거의 제자리 걸음이지 않을까. 퇴보한 선수들도 있고 어떻게 보면은 이런 젊은 선수들이 성장이 안 됐기 때문에 양상문 감독이 물러난 거거든요. 이 모든 계산 안에 젊은 선수들 끼워놓고 생각했기 때문에. 양상문 감독 그 얘기를 많이 했거든. 그렇다고 해서 지금 뭐 내야에 자리 잡고 있는 강로원 선수가 젊은 선수일까요? 젊은 인력이나 이런 느낌이 아니죠. 오랜 2군 생활을 그때 만년 2군 선수였고 굳이 새 얼굴을 따지자면 뭐 올해 신인 고승민 선수나 이렇게 있고 한동희 선수도 성장하지 못했죠. 제가 보기에 한동희 선수는 너무 많은 기대감을 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선수에게. 그래서 그 기대감이 오히려 독이 된 것 같고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래저래 성장 선수도 높고 또 마운드를 보면은 아직 그 왼손 불펜이 없거든요. 왼손 불펜 누가 있죠? 고유준 선수가 있죠. 82년생. 82년 고유준 선수가 있죠. 또 뭐 아무리 선수도 뭐 없죠. 투수도 없죠. 포수도 젊은 선수 계속 키우는데 포수가 제일 큰 문제죠. 어떻게 보면은 지금 연령대는 정말 많이 내려가기는 했는데 연령대만 내려갔어요. 어떻게 이거 보면은 롯데를 보면 연령대만 내려갔다. 전반적으로 그 2군의 시스템이나 육선 시스템이 어떻게 굴러가고 있는지 정말 궁금해질 정도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담당 기자를 10년 하면서 그렇게 느꼈으면 진짜 그게 잘못된 거죠. 저는 그렇게 담당 생각해요. 기자 하면서 매년 1차 지명 선수 기사 쓰잖아요. 그 선수가 다 없어요. 뭐 다 사라지죠. 누구를 했는데 뭐 최근 들어서 자한 없다고 말씀드렸는데 김유영 선수 좀 활약하다 군대 갔죠. 김유영 선수 다들 아시겠지만은 김유영 선수 군대 기회가 안 돼서 군대 갔죠. 지금 1차 지명 중에서 그나마 살아남은 선수는 김원주 선수인데 김원주 선수 지금 선발 불펜 왔다 갔다 하는 신세죠. 김원주 선수 지명된 지 몇 년째인데. 그러니까요. 맞아요. 그런 식이죠. 참 그래요. 뭔가 시스템적으로 총체적인 점검이 필요하다. 이런 느낌. 윤성빈 선수도 뭐
네. 일본 잘 갔다 왔나요? 뭐 저번에 뭐 댓글 보니까 어디서 놀고 있다니 이런 댓글도 아, 뭐 네.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네. 그런 거 저도 그 뭐 댓글을 그게 봤습니다. 만약에 사실이라면 조금 그렇죠. 네, 모르겠어요. 제가 알기로는 이런 선수들이 윤선비 선수 같은 경우에는 언제 올라올지 모르는 기약이 없어서 거의 포기해버린 그런 상태까지 와버린 걸로 알고 있거든요. 심하다. 네. 전 너무 안타깝죠. 메이저리그까지 노릴 뻔했던 선수를 그렇게 롯데가 설득하고 해서 고향팀에서 뛰게 됐는데 그 오히려 좀 그 선수를 못 키운 거잖아요. 네. 결과적으로. 일본 그죠? 유학을 보낸 게 선수에게 더 타격이 됐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왜요? 한국에서 안 되니까 일본까지 보냈다는 그런 것 자체가 그 선수에게 그 선수의 그 위치를 얘기하는 그래요? 거죠. 네. 그래요? 그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멘탈 좀 꺾일 시점에 일본 갔다 온 시점부터 좀 꺾였다고. 그런 뒤에 부를 기미도 없고 뭐 일본에서 나온 얘기도 없었으니까. 네. 그렇게. 네. 참 솔직히 그러네. 정말 그 좋은 선수를 왜 이렇게 못 쓰고 있는지. 네. 그 여기저기 댓글에서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진짜 그렇게 지내서 뭐 팀에서도 이렇게 나왔을 수도 있는데 아무리 그렇다 쳐도 그 선수 다독이고 성장시키고 키우고 만들어 써야 가봐야죠. 되는 건 팀이거든요. 네. 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스카우트 프로야구 스카우트 팀이나 이 야구 프런트에서 오래 한 그런데 이 고교 때 난다 긴다 했던 선수들은 결국 프로 와서도 할 수 있는 네. 통할 수 있대요. 네. 잘 그쵸. 해야죠.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아이고 선발도 없고 불펜도 엉망이고 네. 젊은 선수들 성장 없고 노답이죠, 베테랑들을 노답. 책임지고 2군 내려가고 네. 뭔가 좀 네. 아쉽습니다. 자 롯데 이제 지금 단장에게 모든 포커스가 맞춰 있는데 롯데 네. 감독 얘기는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 것 같아요. 롯데 감독도 네. 아마 뭐 단장하고 동시 선임은 안 되겠지만 네. 시즌 시즌 끝나고 나서 중이니까. 우리가 항상 포스트 시즌을 취재하고 있을 때 뭔가 단장 보도자료, 감독 보도자료가 날라올 것 네. 같은데 네. 어떤 인물이 와야 될 것 같아요. 네. 아 정말 지겹습니다. 제가 포스트 시즌을 하면은 저도 담당이 아닌데 취재를 하고 있는데 밥 한 수 뜬다 싶으면 보도자료가 나와서 던지고 뛰어가서 맞아. 감독 취재를 네, 하고 맞아. 네. 그런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네. 롯데 감독은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죠.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뭐 솔직히 누가 와야 될까요? 진짜 누가 와야 될까요? 저는 롯데가 전혀 롯데를 모르는 사람, 그런 사람이 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편견이 없는 사람. 네. 프런트하고도 싸울 줄 아는 사람. 네. 그러려면 네. 우리 리그에는 안 되고요. 네. 그러니까 사대주의가 아니라 네. 로이스터 감독이 왔던 것처럼 네. 뭔가 이 외부 인사, 네.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 네. 파악을 해서 팀을 만들 수 있는 네. 그런 외부 인사가 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강력한 카리스마를 가진 네. 외국인 감독이 오면 네. 뭔가 좀 될 것 같습니다. 네. 아까 별풍 아까 나오셨는데 김성근 너무하잖아. 아 솔직히 저는 반대입니다. 진짜. 아 그래요? 네. 웨시퍼님. 웨시퍼님 감사해요. 22개. 감사해요. 네. 네. 그 펩 가르디올라 나왔어. 퍼거스. 네. 왜 아니에요? 외국인 감독 아닌 것 같아요? 저는 김성 감독 아닌 것 같고. 아닌 것 네. 같아요. 펩 가르디올라 감독 아니고 퍼거스는 아니고. 최근에 들어서 썰 중 하나는 정말 하나도 또 정말 경력이 많으신 분들이 있는데 아까 이 댓글에서 봤는데 누가 과연 올까요? 이러면서 약간 걱정하신 분들인데 롯데는 의외로 인기팀입니다. 감독들에게. 한 번씩은 아무리 감독 생활을 오래 해도 한 번쯤은 맡고 싶어하는 팀입니다. 정말요. 그래서 항상 팀이 저 모양인데 누가 맡으려고 하겠나 하는 건데 모두가 다 이렇게 줄을 대고 하는 그만큼 약간 인기팀은 한 번씩 감독으로서 하고 싶은 그 로망이 있나 봐요. 그래서 이번에 좀 썰이 왔다 갔다 했던 분 중 하나도 인기팀을 하고 싶어 하셨던 분인 걸 알고 있고 어쨌든 롯데는 단장이 먼저 선임이 돼야 어떻게 보면 그 단장이 움직여서 감독을 데려야 되는 그런 순서로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미 그러네요. 후보군은 좀 오르고 있겠지만요. 그래요. 네. 부산의 동상에. 독일은 성배 아니고 정말 다들 마시고 싶어하는 성배입니다. 네. 그 롯데의 참 또 바보 이거를 제가 공개할까 말까 했는데 말씀을 드리면 아까 제가 네네. 키움이 대만으로 간다 그랬어요. 네네네. 그것도 롯데가 쓰던 자리를. 네. 가오슝. 네, 가우슝. 네. 롯데가 올해 내년에 거기로 못 들어갑니다. 결과적으로 뺏긴 거죠.
그렇죠. 그 전지 작업을 훈련에서. 못한 거죠. 예. 여러모로 답답해요. 그러니까 지금 네, 단장이 없는 감독도 부분이- 해야 되고 네. 단장도 해야 되고 뭐 팀도 스크린 만들어야 캠프지도 되고 잡아야 되고. 스크린 캠프 좀 만들어야 되는데 이제 내년에 가우슝 올해 얼마나 좋다고 기사가 많이 나왔습니까? 네. 근데 그걸 또 못 쓰게 됐어요. 또 내년에는 다른 스프링 캠프를 찾아야 돼요. 네. 키움이 거기 들어가니까. 네. 근데 제가 알기로는 여기 말고 또 다른 데 하나 알아보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지금 거의 스캠을 가지 않았던 장소긴 한데 알아본 작업을 피읍? 네. 거기 피읍? 많은 이윤우 단장 있을 때부터 많이 아. 가려고 작업을 해왔다고 해요. 네. 음. 아마 들어갈 가능성이 높은데. 네. 그렇죠. 네. 지금쯤이면 대충 윤곽이 나와야 돼요. 아직 뭐 내년 2월까지 계산하기는 그렇지만 그래도 지금부터 세팅을 네. 하고 지만 계약하고 네. 뭐 네. 그런 게 이루어져야 되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저희는 절대 어디라고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푸산. 파푸아뉴기니 좋습니다. 파푸아뉴기니 프랑스 가자. 가자. 공주로 가자. 피지 푸산 포항. 파리 좋아 다 나왔어. 파주. 파주 NFC 갑시다. 피읍. 코트디 푸아르. 아유 이 사람들이 센스 있어. 센스 있어. 아니면 이 시국에 독도를 가는 거. 아 독도를 할 데가 없어. 할 데가 평양 좋네요. 아, 평양. 평양. 네. 이야 평양 괜찮다. 네. 남북 통합에. 파주 DMZ 평택 다 나온다. 그렇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뭐 마지막에는 이렇게 웃었지만 네. 롯데 얘기를 하면 항상 네. 좀 답답해요. 그리고 또 김하진 기자도 있지만 현장에서 만나는 이 롯데 담당 기자들하고 얘기를 하면 좋은 얘기를 거의 안 나와요. 네. 예. 그리고 항상 우울하게 기사를 써야 되고 이게 기자도 좋은 기사만 쓰고 싶어요. 좋은 기사는 저도, 또 잘 써져요. 네, 근데 희망적인 기사 쓰고 싶습니다. 맨날 우리가 이제 소위 말해 조지는 네. 기사라는데 조지는 기사를 쓰면 이게 나도 디프레스가 돼요. 네. 나도 막 뭔가 네. 기운이 빨리는 것 같고. 네. 예, 네, 그렇게 많은 하는데. 분들이 보셨을지 모르겠는데 제가 저희 회사 조회수 많이 나온 기사 중에 하나가 개그 콘서트 찍었다 그 기사가 있었거든요. 네. 그리고 그 다음에 덜덜 떨면서 현장을 갔더니 그 다 10년을 거의 했으니까 친하고 이런 선수들은 제가 너무 대놓고 조져서 눈치를 보면서 갔는데 예, 그냥 뭐 예, 어쩔 수 없이 하는 반응이고 예. 또 롯데 기자에 제가 만든 암묵적 룰이 있습니다. 제가 만든 암묵적으로 뭐예요? 롯데 기사는 8회 이사 후부터 써야 한다. 8회 이사 네. 후부터. 아무리 10대 1로 이기거나 지고 있거나 이렇게 해도 절대 섣불리 6회부터 기사 써서는 안 된다. 그런 법칙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네, 몇 가지 있는데 뭐 이동일에 뭐 깽판을 친다던가 뭐 이런 것들이 있고 이독 이렇게. 네. 친다? 롯데 담당자는 이때 의심이 많아요. 뭐 했다 하면은 뭐 예를 들어 기자실에 자기 홍보팀이 뭐 다른 일 하러 자리 비웠다 이러면 그냥 밥 먹으러 나간 건데 우리끼리 뭐지? 트레이드 쓰나? 약간 마음 상징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걸 넘고 그러네요. 저희가 이 텐션 유지하는 것은 정말 기적적이죠. 네. 그러네요. 아유 그렇습니다. 네. 하여튼 뭐 롯데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이제 네. 창원에서 자랐기 때문에 네. 롯데 팬이었어요. 어렸을 네, 때 네, 네. 롯데 어린이 회원도 됐었고 그때 네. 이제 고인이 대신 박동희 투수 아. 뭐 이쪽을 좋아했던 네. 그런 추억이 있고 뭐 네. 마영 선수가 활약을 했고 박정태 선수가 연속 경기 안타를 쳤던 뭐 그런 환상이 있어서 항상 네. 롯데는 가슴 속에 좀 이 아련한 그런 존재라고 하는데 네. 예, 전 잘 솔직히 됐으면 너무, 좋겠어요. 이 네. 기자가 되고 나니까 안타까워요. 이제 그런 게 네. 없어지고 네. 그게 저는 뭐 되는데 기자를 넘어서서 정말 제가 아끼는 팀이고 제 정말 저도 부산 사람이고 하니까 아끼는 팀이고 팬으로나 기자로서나 정말 아끼는 팀인데 이렇게까지 망가진 것 자체가 솔직히 너무 안타깝고 슬퍼요. 솔직히 심정으로 요즘은 경기 보는 게 너무 괴로워요. 정말 지는 걸 아는데도 뭐 다들 지는 걸 아는데도 답은 나와 있는 경기를 봐야 된다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롬밍아웃 롬밍아웃 나왔어. 네, 부밍아웃 부산. 김하진 기자는 부산 출신이에요. 네, 맞죠? 그렇습니다. 뭐 당당하게 밟고 다니잖아요. 네, 네. 네, 과정초등학교 연산여중 중앙여고로 나왔습니다. 아 그래? 어디요? 가정초등학교. 과정초등학교 연산여중 중앙여고로 나왔습니다. 아 중앙여고, 부산 중앙여고. 네, 아 그렇습니다. 네. 당황스럽네요. 갑자기 치고 들어와서. 제가 소재지를 다 아시. 여중여고를 나왔네요. 그러고 보니까. 그렇죠. 여중여고 여대까지 나왔죠. 아 여대까지 그러네. 네. 그러다 남초
직업을 하게 남초, 됐죠. 그쵸? 네. 거의 극남초. 성비가 네. 1대 9도 아니야. 한 극과 극의 인생. 5대 95? 네. 이 정도. 그렇죠. 네. 네. 요중요고 여대. 네, 야. 여중여고. 그래서 그 다음 직업은 비구니가 될 줄 알았습니다. 비구니, 제가 기독교 아니라서. 네. 그런 얘기 하지 마. 종교적인 걸 건들지 마. 아, 네네. 우리 무교입니다. 조심해. 집안이 무교라서. 조심해. 네. 네. 우리가 한 방에 못 간다. 네, 다음 라인은 그렇게 될 줄 알았죠. 네. 조심해. 아유, 아, 네. 아니 그 종교 비하는 게 아니라 아니고. 여자 중심의 네, 그거. 네. 네. 금방 거기까지. 네. 거기에 롯데야구를 보고 네, 있다고. 네. 뼛속까지 롯데 팬. 네. 네. 자동 수련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아유, 확 들어오네. 네, 그렇습니다. 자, 롯데 얘기는 여기까지 좀 정리를 할 거고요. 뭐 여러분께 속 시원하게 저희가 네. 알고 있는 거라 팍 터놓고 싶지만 네. 이게 또 멘트가 나가면 오피셜이 돼요. 네. 정세영 피셜이라고, 김하진 피셜이라고 네. 이렇게 지금 나니까 갤러리 어디 떠 있을까 봐 너무 뭔가- 무섭네요. 뭔가 이걸 하고 나면 이게 항상 기자들 입장에 또 우리는 현장을 또 취재해야 되고 현장에서 관계자들을 계속 봐야 되기 때문에 네. 이게 이슈가 잘 됩니다. 제 방송의 특징이 피셜로 많이 나가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김하진 기자를 단장으로 가자는 아, 불과 몇 년 전에 제 이름과 똑같으신 분이 단장이 되셨죠. 직접 만남까지 가졌던. 그렇죠. 그 당시 김시진 감독이었는데 제가 야구장 나가면 아유 단장님 오셨습니까? 라고 했던 그런 재미있는 이야기였죠. 네. 우리 동조 100까지 이겼다. 김인식 이겼다. 이미 이긴 거 확정적이고. 네. 그렇습니다. 네. 자, 롯데 얘기를 2부에서 해봤고요. 이제 3부 얘기는 이혜진 기자가 없지만 네. 김 기자님 클래식 세이버? 세븐 매트릭스 좋아요. 클래식 데이터를 좋아해요. 아, 저는 촉을 좋아합니다. 촉을 좋아해요? 네, 촉을 좋아합니다. 야촉. 네, 제가 워낙 일복이 많은 기자라 선배 저 싫어하시잖아요. 저 보면 일이 많이 터져서. 우리 둘이 모이면 네. 뭔가 사건 사고가 많았어요. 근데 그죠? 야구장이 터져요. 네. 노이트 노런도 보고 네. 뭐 여러 가지 봤죠. 네. 불 꺼지는 것도 봤고 네. 야구장에. 전 이런 적도 있습니다. 잠실에 노이트 노런이 나와서 저기 일 많겠다 비웃고 있는데 제 눈앞에 사이클링 히트가 완성이 됐고요. 그리고 한 번은 그 롯데 아두치 선수 약물 때문에 기사를 잠실에서 어쩔 수 없이 쓰고 있었는데 그래서 그 사무실에서 오늘은 그 기사만 써라 잠실 경기 안 써도 된다 했는데 그 경기에서 노이트 노런이 나왔죠. 그래서 뭐 이런 일들이 많습니다. 일거리를 이제 몰고 다니는 기자. 그렇죠. 네. 일복이 많은 기자. 네, 최근에는 뭐 롯데 하나전 태풍으로 미뤄진다 했는데 뭐 태풍도 몰아내고 경기를 보았습니다. 네. 그래요. 몇 명 기자들이 있어요. 네. 특정 기자가 오면 연장 가는 기자도 있고요. 그렇죠. 네, 1박 2일을 타는. 그런 기자들이 좀 네. 많이 있습니다. 네. 오늘 방송에 좀 오기로 했던 분이 안 오네요. 아까 그 포도가 그분이에요? 포도가 네, D팀에 그 팀가 네. 그분이구나. 그분 왜 아무 말도 안 하시지? 알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런 거는 말리면 안 되는 거예요. 네. 이 댓글에 아. 말리면 안 돼요. 그렇군요. 네, 하진역. 네. 농부 팔자? 어머, 이런 얘기 처음 들어봤어요. 주구장창 일해야 되는. 네. 머그컵 해명하라고요? 네. 이거는 그때 한번 보여드렸잖아요. 이 두산 우승하고 받은 거. 이거 왔더라고요. 이게 언제 거야? 2015년. 롯데가 이런 이유가 저 때문이라고 하시는 분인데 전 억울합니다. 왜요? 네? 전 억울합니다. 제가 처음에 롯데 담당했을 때 정규 시즌 2위 했어요. 양 감독 있을 때. 네. 맞죠. 그 제가 약간 콩아진이죠, 콩아진. 1등 못 가고 약간 2등에서 머물기만 최고 성적 2등까지밖에 못 가는. 그렇습니다. 네, 콩아진. 1시간 반에 이제 약간 방송을 끝날라 그랬는데 네. 한 엄청 시간 넘어섰네. 반에, 넘어섰어요. 네. 원래 3부에서 SK 얘기를 좀 하려고 그랬는데 네. 제가 뭐 짧게 요것만 하고 좀 가야 될 것 같아요. 잠시만 보면 가시죠. 자, 3부 이렇게. 이제 SK 얘기 이렇게 끌고 주면 되는 거예요. 자, SK 팬들이 좀 많아서 이 얘기를 좀 한번 해드릴게요. 저 뭐죠? SK가 이게 신기해요. 최근 뭐 몇 년 동안 이 통계를 봤더니 진짜 8월에 약하더라고. 8월에. 네. 올해도 페이스가 3, 4월, 7월까지는 상당히 좋았는데 여러분 네. 보이시죠? 8월 들어서 약간 그러니까
플러스 1개 정도. 뭐 나쁘지는 않은 성적이에요. 네. 롯데가 봤을 때는 저것도 부러운 성적이긴 하지만 예, 그랬고 과거에 이 보면 지난해에도 8월에 주춤하면 6승 7패 예, 승률이 또 2017년에도 보면 12승 5할을 못 채웠어요. 7, 8월에.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여름만 되면 약한 SK의 그런 현상이 보이는데 이게 지금 구단 내부적으로도 여러 가지 방안을 찾고 있는데 못 찾는 것 같아요. 네. 예, 예. 그게 지금 SK가 올해 지금 또 진짜 올해도 공교롭게도 이 8월까지 뭐 통계를 내니까 성적이 좀 주춤한데 그러면서 두산에게 추격을 당하는 일정이 되는데요. 여름에 약하다는 이 팀 특성이 계속 가는 것 같습니다. 이게 쉽게 바뀌어지지는 않고 그 대신에 반대로 보면 여러분이 이 표 보시면 알겠지만 또 9월이 되면 공교롭게 또 다 살아나요. 쉬어간 달이 돼볼 거예요. 8월이. 2018년에는 14승 7패, 승률이 5할 8분 3리였고 2017년에는 6할 때 승률 11승 7패. 그리고 과거 김성 감독이 있을 때도 그 연승 기록이 이어졌던 게 9월이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9월에는 좀 강하니까 SK 팬분들은 가을쓱 요거를 좀 기대를 해주시는 그러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잘 안 풀려요. 그럼 반대로 그래서, 얘기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대부분 이제 이게 SK가 여름에 좀 많이 떨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 체력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네. 근데 또 이게 또 그것만은 아닌 게 올해 연경현 감독이 투수들 관리를 엄청나게 했거든요. 네. 근데 그렇게 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투수들은 관리하는데 투수를 뭐 기복이 좀 뭐 투수를 그렇게 관리해줬음에도 네. 여름에 이렇게 못해내지 못하고 네. 이제 타자들 같은 경우에는 올해만 좀 봤을 때는 연경현 감독 그 스타일 자체가 뭐냐면 한 번 주전으로 찍은 선수는 풀로 때우는 스타일이에요. 그런 게 선수들의 이제 체력.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이재원 선수 같은 경우인데 이재원 선수는 뭔가 느낌 자체가 좀 아껴 써야 되는 그런 선수예요. 양의지처럼 쉬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근데 연경환 감독이 이제 주전은 거의 풀로 때리는 스타일이다 보니까 이재원 선수를 너무 중용을 하는 그러면서 이재원 선수의 체력이 좀 고갈되면서 성적도 안 되고 아니 타격도 떨어지고 뭐 이제 전체적인 수비나 송구까지 좀 떨어지는 그런 악순환이 되고 있다는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인천에 한번 취재를 갔는데 연경현 감독이 올 시즌 끝나고는 다른 방식으로 좀 스프링 캠프나 몸 만들기를 하겠다라고 이미 선언을 했고 선수들에게 대화를 통해 일을 시키겠다라고 했는데 일단 이번 시즌은 끝나야 되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 제가 여러 가지 여러분들에게 SK 얘기를 하면서 뭐 좀 말씀드리려고 했던 게 선발 얘기도 좀 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선발 지수를 보니까 크게 나쁘지는 않아요. 지금 문승원 선수가 다시 좀 8월 들어 다시 살아나고 있으면서 지금 지표 보이시죠? 전체적인 선발 지수는 크게 나쁘지가 않거든요. 박종훈 선수가 약간 좀 산체스랑 박정훈 선수가 좀 헤매긴 해도 기분은 안 보이고 이제 소사 선수가 최근 등판에서 좀 부진한 게 조금 걸리긴 하지만 요거는 이제 휴식을 주면서 좀 배려를 하겠다는 너무 많이 던졌어요 소사 선수가. 그렇죠. 대만 리그에서는 뭐 압도적인 대만에서 정말 많이 던지고 뭐 8, 9이닝을 던지고 왔었으니까 체력이 많이 떨어진 것 같고 요 부분도 아마 연경현 감독이 다 진단을 잘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거는 잘 안 보였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불펜. 여기는 이제 좀 보이죠. 하주현 선수가 확실히 힘이 떨어져 보여요. 김태현 선수도 그렇고 서진영 선수는 그나마 지금 계속 꾸준한 모습을 보이고 김태현 선수, 하재현 선수가 약간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자 SK가 좀 지켜내는 야구가 좀 약해지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좀 보입니다. SK 최대 강점 지키는 야구인데 올해는 그랬죠. 하진이라는 스타가 나오면서 서진용, 김태훈 이런 선수들이 주축, 정영일 선수까지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결국 SK의 후반의 문제는 타자입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겠죠. 근데 지금 이제 주축 타자들이 8월 성적이 다 꼬라박고 있어요. 전문 용어. 고정욱 선수 제외를 하고 지금 여기 이제 제가 띄운 게 OPS 성적인데
예, 전체적으로 다 떨어져 있습니다. 네. 한동민 선수 OPS는 6할대로 떨어져 있고 네. 이재원 선수는 5할대고 네. 8할대를 넘긴 선수가 고정욱 선수 하나예요. 네. 예. 그러니까 네, 홈런이 없네요. SK는 홈런 왕국인데. 홈런도 많이 떨어져 있고 네. 또 SK 내부에서도 이 홈런이 없는 게 좀 이제 고민이 되어 가고 있더라고요. 팀 칼라를. 예. 그렇죠. 그런 것도 이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모르겠습니다. 이제 뭐 참 선수들이 지금 경기 많이 소화해 최정 124경기 했고 고정욱이 121경기 또 김성현 선수는 지금 전경기 출장을 하고 있거든요. 네. 예, 그래서 많이 지쳐 있는 건지 이 부분도 제가 좀 더 세부하게 취재를 해서 여러분들께 기사를 좀 알찬 기사를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좀 더 시간이 좀 더 있었다면 여러 가지 얘기를 좀 해드릴 텐데 SK 네. 얘기는 다음 주에 또 이희진 기자가 복귀하고 하면 또 스페인 물 재미난 먹은 얘기를 기자. 네. 하겠습니다. 뭐라고? 스페인 물 먹? 뭐, 난 스페인 스팸 물- 먹은 기자로 스페인 그렇습니다. 물 먹은 기자. 네. 그렇습니다. 네. SK 여기까지 하려고 했는데요. 이제 네. 뭐 잠깐 이렇게 정리하고 넘어가는 걸로 시간이 너무 지나서 네. 일단 가볍게 질문을 좀 하려고 했는데 롯데 팬들이 또 싹 빠졌어요. 로케르님 10개 감사하고요. 감사합니다. 네, 인천 SK를 감사합니다. 아유 이게 최정계 이렇게 아. 여기는 확실하게 이제 아이덴티티가 보이시잖아요. 네. 그럴 때는 이제 아이덴티티. 최정계라고 네네네네. 읽어주시고 새로운 재생님. 재생님. 아이고 네네. 레이닝 99님 99학번이신가요? 예, 99학번이신 것 같은데 반갑다 친구야? 이렇게 합니다. 네. 윤성빈 선수 얘기가 또 계속 이거 김하진 피셜로 나갔다에 네, 손을 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방금 제가 한 얘기의 후속 질문인가요? 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본인이 정말 많이 내려놓은 상태로 지내고 있는 건 확실합니다. 네. 그래요. 구단의 포기 여부는 아직 뭐 잘 모르겠지만은 근데 이 움직임 자체가 한 번도 부르지 않았다는 것은 유망주에게 하려는 움직임은 아니죠. 네. 정상적으로. 네, 그렇죠. 참 아쉽네요. 네, 무엇에 솔직히 말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눈밖에 나는 행동을 했다 치더라도 그게 뭐 범법적인 행동이면 정말 안 되는 거지만은 그 한참 어린 선수 20살, 21살 그런 선수가 뭐 언제부터 처음부터 점잖게 할 수 있겠어요. 뭐 그때 윤석열 선수 점잖지 않았다는 이런 행동한 게 아닙니다. 그렇게 되더라도 그 선수 가능성을 보고 붙잡고 키워야 되는 게 팀의 역할이라 생각하는데 이렇게 선수가 이미 뭐 놓았다는 얘기가 들린다거나 구단이 포기했다는 얘기가 구단이 지금 얼마나 좋은데 이거 포기를 해요. 이런 식으로 또 버리는 돈이 많이 생기잖아요. 그렇게 돼서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거에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멘탈이 흔들려요. 야구 포기할 뻔했다 이렇게 나가는 거군요. 그렇게 나가지는 않아요. 그러진 않은데 네. 참 윤성민 선수를 아끼는 팬들의 마음이 네. 예, 제가 그렇게 이거를 보는 것 사실 물어본 이유가 뭐냐면 퓨처스리그 경기가 울산에서인가 한 적이 있었는데 그게 중계가 됐어요. 근데 포수 뒤쪽 후면석에 누가 수염 이만큼 기르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누가 봐도 윤성빈이었거든요. 그래서 딱 보자마자 진짜 놨구나. 저 완전 포수 후면석에서 아마도 전력 분석을 이렇게 하려고 보는 건데 그 선수의 눈빛이나 이런 의욕적인 표정이 안 보여서 제가 좀 그 뒤로 그 선수 이런 표정을 가지고 있던데 왜 그렇게 된 거냐 했더니 약간 좀 멘탈적으로 많이 흔들려 있는 상황이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요. 네. 좀 많이 아쉬울 것 네. 같습니다. 네. 지금 김하진 기자 살짝 지금 멘탈이 갔어요. 저 체력이 갔죠. 네. 체력이 갔고. 하여튼 1시간 40분 정도 지났는데 오늘 김하진 기자와 함께 네. 롯데 얘기도 했고 네. 아무래도 이제 김하진 기자가 처음이고 했으니까 그래도 열심히 하려는 모습 네. 그리고 여러분과 소통하려는 모습이 참 저는 보기 좋았던 것 저 같습니다. 약간 그 JTBC의 장성규 나오신 장성규 아나운서가 된 듯한 느낌 들었습니다. 너무 괜찮아요. 많은 이제 무리수를 이러면서 던져서 계속 발전해 나가야 네. 되는데 뭔가 수위를 넘어가는 멘트가 있었다면은 잠깐 맛이 간 걸로 무리수를 던졌던 걸로 사람들은 이해해주세요. 그렇게 기억하지 않는다는 점. 네. 누워서 맞아요. 말하는 누워서 해야 거예요. 되는데 지금 완전히 시간 너무 자주 걸려서. 방송 오라고 하는데 시즌이 끝나거나 했을 때 특집 뭐 할 때 아니면 포스트 시즌을 앞두고 있거나 하면 네. 우리가 한번 이희진 기자와 같이 세 명이서 아유 좋죠. 한번 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와이번즈 KGC님은 시원시원한 보이스라고 아유 하셨고요. 그렇죠. 네. 웬디 기자님 목소리 정말 막 벚꽃을 구르듯이 이쁘잖아요. 네.
예? 왜? 동의하지 않으시죠? 저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랬어. 네. 오늘 방송의 소득은 김하진 기자의 재발견 그리고 김인식 감독님 방송을 이겼다는 것. 그리고 침대 듀오 기자 얘기 뭐냐면요. 오키나와 방송을 권영진 기자랑 했어요. 네. 그 오키나와 침대가 한 70년 된 침대예요. 그래서 별풍선 올 때마다 침대를 보여드렸어요. 그래도 그런 것도 있었고요. 네. 네. 자웬디 중세형 우하진 네. 괜찮아요. 수안타님 너무 방송 다 끝났는데 지금 처음에 얘기해 주시지. 그래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업 한 번씩 눌러주시면 네, 감사하고요. 제가 뭐 별풍선을 받겠다고 이런 건 아닙니다. 네. 하여튼 오늘 방송 여기까지 정리를 하고 1시간 45분 동안 여러분들과 소통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네. 이제 하진우 사랑해요? 저 사랑합니다. 네.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자,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기획과 제작의 머리볼 TV였고요. 진행의 정세영 기자 그리고 특별 초대 손님으로 나온 스포츠 경영 김하진 기자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김하진 기자 너무 고맙고요. 네. 이제 방송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유튜브에도 머니볼 TV가 있는데 구독 부탁드리고요. 월요일에는 머니볼 TV. 안녕히 계세요. 안녕.